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십니까. 딴지 총수 김어준입니다. 국내 유일의 각하 헌정 방송, 청와대에서도 청취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헌정 방송, 네, 제8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봉주 의원은 이 수표 추적만 해도 LK뱅크로 들어갔음을 당시에 밝혀낼 수 있었던 거죠. 확인하기 싫었거나 혹은 확인했어도 가리고 싶었던 거죠. 사기 사건은 처음서부터 이명박 공동 책임하에, 적어도 공동 책임하에, 더 나아가서는 주도하에 이 횡령과 자금 유출이 다 이루어졌다. 거짓말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론이고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해서 이명박 후보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김경준 혼자서 다 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틀림없습니다. BBK 아직 끝나지 않았다. BBK 진실에 가장 근접해 있는 남자, 바로 서울 노원갑 출신 정봉주 의원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주가 조작 횡령 사건의 공범이거나 주범입니다. 그가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8회예요? 네, 벌써 8회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본이 있느냐? 무슨 아이템 회의를 하느냐? 누가 물어봐요? 뭐 그거 들은 사람이 주변에서, 이 대본을 누가 써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전에 아이템 회의를 얼마나 열심히 하길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쁜 줄 아느냐. 어떻게 작가를 따로 써. 네. 딱 만나서 바로 떠든다. 바로 떠들고, 딱 끝나면 바로 편집 없이 올린다. 예. 아니 웃음하고 소개하기 전에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손님이 왔는데, 벌써 등장하려고. 소개를 하지 마, 소개를 일단. 누군지 모르고 끝까지 나간 다음에도 이름을 밝혀주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여기 앉아서 바로 시작해가지고, 끝나면 바로 헤어집니다. 입 터진 대로 막 씹으리는 방송이라고 봐야 되죠. 진정한 생방송. 오늘은 새로운 특별 게스트가 한 분 오셨습니다. 네. 좀 전에 꼽사리 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내 탐사보도의 1인자죠. 네. 탐사보도의 1인자요. 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시사인의 주모 기자라고. 주모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주진우입니다. 나 아까 소개할 때, 네. 그 전화로 김종수님이 주진우 기자라 그래서 그 영화배우 주진모, 네. 그 사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미지는 왜 저렇게 틀려요? 한 사람 망가졌고 한 사람은 그 준비하신 게 오늘 왜 이래요? 뭐가요? 주진모인 줄 알았다. 네, 주진모인 줄 알았어요. 저를 추종하는 사람이 조금 있는데. 이 탐사보도 1인자. 괜찮아요. 우리 지역구에만 없으면 돼. 누구요? 그 지역구에도 할 텐데요. 탐사보도 1인자인데, 오늘 핫한 아이템. 네. 제가 사석에 잠깐 들었는데, 우리 내용은 안 듣거든요. 예. 내용을 안 듣고 그냥 아이템. 타겟 아이템이 뭐냐. 핫해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예. 여기는요, 따로 게스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마구 치고 나왔는데.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꼼수다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무슨 광고가 들었습니까? 내일, 그러니까 7월 1일 날, 금요일, 저녁 7시에 논현동에 논골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고깃집이죠. 고깃집인가요? 네. 예. 전화번호가. 아이씨. 좀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왜 또 논의를 하고 뭘. 5492-9768. 이게 논골집인데, 들어보세요. 논골집을 광고하는 게 아니고, 예. 논골집에서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제 팬카페 2000 돌파 기념. 팬카페 회원이 내일 2,000명? 2,400명 됐어요, 이제 벌써. 하루에 100명씩 돌아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팬미팅 2000 돌파 기념 내일 7월 1일 금요일 논현동 논골집 549-9768 7시까지 회비 2만원. 내일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방송 들으면서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방송 이 가입 안 하는 사람들은 삼겹살 시식 코너에서 시식만 하고 고기 안 사는 사람들이야. 또 한 번 줘줘야 돼. 그리고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국회의원입니다. 참고로 지금 18대고요. 예, 현재 18대 백수. 고요. 예. 아니 근데 언제요 정확하게 금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금요일이요. 금요일. 예, 내일. 그러면 저희가 어. 금요일 저녁에 올릴게요. 방송
지나간 다음에. 아니 근데 이게 그 봤더니요. 아 꼼수다가 이제 계속 1등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번에 그 KBS라고 오늘 민주당에서 밝혔더라고요. 도청의 도청. 제3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KBS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대응하는 것을 보고 제가 비록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꼼수다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50명하고 이 활동하는 거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의 이게 위력이다. 의원님 얘기하면 꼭 저게 울리더라. 저 새끼 저거. 물 빠지는 소리 존나 크게. 아니 우리 저 갑하게 항상 불리한 얘기할 때마다 저게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정치적 파급력이 꼼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아니죠. 전 의원님께서 이 꼼수다 방송을 하는 것이 현역 의원 50명이 맞먹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본인 때문에. 50명은 아니고 한 49명쯤 정도. 말은 많은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말이 많을 때 다 자기 자랑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그 진중하게 방송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유머가 없습니다. 유머가 없는 사람들 일단 내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머가 있는 정치인, 새로운 이 정치의 장을 여는 정봉주 의원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시죠, 이제. 지금까지 광고였습니다. 주진호 기자 이제 그만 가시죠,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저를 밀어내고 저한테 뭐 포스를 맡기셨어요? 테이블에서 자꾸 구석으로 밀어놓고 있어. 네, 계단에서 아니, 돈은 안 뺏을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진호 기자 좀 썰렁한 측면도 있는데 딱 저를 보자마자 느낌이 제가 정봉주에 대해서 기획 기사를 써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왔고 제가 지금 평가 절하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자 이제 시작하시죠. 정봉주 오늘 의원의 오늘 자랑은요. 요걸로 끝난 걸로 분량이 끝난 걸로 하고 일부에서 끝난 겁니다. 자랑으로 넘어갈 때마다 제가 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룰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인천도 좀 다뤄보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뭐 검경 지난주에 했던 사건 뒷마무리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주진우 기자는 오늘 청계재단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다고. 청계재단 제일 따끈따끈한 것 같은데. 제일 따끈따끈한 것 같아요. 청계재단. 도청 얘기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민주당 도청 당한 거요. KBS에서. 근데 본격적으로 이 청계재단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저 기사를 봤어요. 그 운전면허 간수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자마자 이것은 각하의 꼼수다. 느낌이 확 왔어요. 하고 왔어요? 네. 왜 왔냐면은 왜냐면 이런 꼼수는 딴 데서 안 짚어주기 때문에 짚어줘야 되는데 면허 간수화가 어떻게 됐냐? 뭐 우리 나이쯤 되면 면허가 다 땄기 때문에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기사를 봤더니 원래 그 장내 기능 시험이 그게 한 700m 됩니다. 코스가 다 돌면. 예. 그리고 뭐 10대 개 되죠. 뭐 체크하는 게. 이게 50m로 줄었어요. 50m. 예. 50m 씨발 리어카야 50m 끌고 가. 50m 끌고 가 50m 찬데. 씨발 체력 장고 100m야. 근데 50m만 끌고 가. 50m 끌고 가가지고 테스트 이게 뭐야 50m 그래가지고 봤더니 두 가지를 테스트합니다. 전에는 몇 미터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700m. 남의 말을 안 들어요. 700m요? 네. 와, 딱 700m. 다 합치면 한 700m 막 돌잖아요. 이렇게 코스가. 장내에서. 근데 이게 50m. 모르겠어요. 저 운전면허도 야매로 따갖고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뭘 테스트하나 자세히 봤어. 깜빡이 넣기하고 브레이크야. 제 목소리 잘 안 들려? 이 깜빡이 넣고 브레이크가 떨어질 수도 있나? 하여튼.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뭐해? 씨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왜? 너 앞으로 와가지고 씨발 얼굴을 가려. 지금 방금 이따만한 돼지가 앞에 나타나가지고 안 그래도 좁은데. 뭐 한 건지 모르겠는데 뭘 하고 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물론 뭐 운전면허 간소화해가지고 비용이 줄어든다고 좋아할 사람도 있는데, 우리 각하께서는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빨리빨리 얘기해요. 지난 예. 방송 듣는 사람들이 오세훈 문제 때문에 너무 늘어지게 방송한다고 김총수로 자르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네. 이럴 때는 또 우리가 디테일로 들어가잖아요. 네. 한 달에 면을 몇 개나 따지? 몇 명이나 따지?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작년 8월 통계인데 예. 한 13만 명 땁니다. 한 달에? 한 달에. 예. 근데 그래서 아 이렇게 바꾸고 나서 합격률이 얼마나 높아졌지? 찾아봤더니 합격률이 2배가 됐어요. 2배. 예. 그러면은 차 살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아. 차 살 사람이 존나게 많아지는 거야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만 명이니까 1년이면 퉁쳐가지고 120만 명이잖아요. 네. 근데 합격률이 2배로 늘어나니까 음. 이 그 차 살 잠재곡이 한꺼번에 2배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자동차 회사가 만약에 그 차 살 잠재곡을 2배로 늘리려면 수천억 원 마케팅 해야 돼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각각해서 그러면 각별히 현대자동차를 사랑하시오. 그리고 다스를 운영하고 있고. 다스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직접은 하지 않아요. 형과 이제는 부인이 된 처남이었죠. 처남댁. 네, 처남댁. 처남댁이 갖고 있죠. 그리고 청계재단이 일부 가지고 있는 청계재단이 5%를 갖고 있고. 예. 근데 그렇다면 우리 각각해서 예. 이렇게 한 번에 끝내시는 분이 아니다. 과거에 우리 각각해서 치밀하신 분이니까 예. 이 자동차 이 판촉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가 있나. 예. 그래서 아침에 나오기 전에 잠깐 뒤져봤어요. 예. 잠깐 뒤져봤더니 일단 자기가 아는 얘기 좀 길게 해. 요거는 예. 아무 데서 안 건드리기 때문에 어. 살짝 건드려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지적 같아요. 네, 2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10년 이상 된 차를 예. 폐차하고 그리고 신형차를 사면 세금 혜택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2년 전에 2009년에 예. 있었어요. 예. 2009년에. 그때는 뭐 제가 새 차를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예. 별 관심 없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뒤져봤어요. 또 자료를 뒤져봤더니 졸라 골 때려. 만약에 10년 이상 된 중고차를 폐차시키라는 것도 굉장히 골 때리잖아요. 예. 국가 정책이. 예. 중고차를 오래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골 때리는 점이 뭐냐면 만약에 그럼 그 오염이 되니까 예.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니면 그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경차 많이 사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경차는 혜택이 없어. 큰 차 사야 해. 그때 야. 뒤져보니까 큰 차를 사야 하고 2000cc 소나타 이상 사야지 혜택이 있어요. 골 때리죠.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큰 차, 그러니까 오래된 차는 폐차하고 소나타 이상 차를 사라는 거야. 더 골 때리는 게 있어요. 만약에 폐차를 안 하잖아요. 새 차를 이렇게 사고 세금 혜택을 받았는데 돈을 다 토해야 돼요. 플러스 벌금 내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듣기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나왔어요. 찾아보니까 6개월 이내에 폐차하고 그리고 2000cc 이상을 사야지 풀로 받고 경찰의 혜택이 없고 그 기억은 나요. 그런 그 정책이 있었던 기억은 나는데 그리고 만약에 폐차를 안 하면 예. 그러면 그 돈을 다시 토해낼 뿐만 아니라 10%의 추징금을 내야 돼요. 씨발 이게 말이 돼? 각하가 섬세한 분이에요. 섬세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퇴임 앞두고 경기도 어려워지고 이제 가산도 이제 많이 좀 줄어들고 그랬으니까 다시 돈을 좀 늘리려고 하는 게 곳곳에서 이제 나오네요.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전기차라고 CT&T 차를 몰고 시승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회사 망하고 그 사장 지금 중국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캐나다로 도망간다는 제보 들었는데. 왜 망했어요? 누구요? 그 전기차 회사는. 모르겠어요. 각하 오고 간 후에 갑자기 무너지더라고요. 각하 거기로 갔었어요? 네, 각하가 한번.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동차 회사를 다시 또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이 관점에서 네. 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환율 전락에 받쳐주느라고 그때 왜 만수 형님께서 환율 방어하느라고 국민연금 많이 까먹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고물가 시대에 네. 고생하고 있는데 네. 각각께서는 이제 자동차 회사 수출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그 섬세한 정책 뒤에는 네. 몽구형이나 누구를 좀 밀어주면
좀 많이 벌면 좀 토해내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뒤에서 좀 챙겨주시고. 각각에서는 말이죠. 그런 짓 안 해요. 그런 짓 안 하시고요. 훌륭하신 분인데 그냥 각각의 정의로운 아니 그 분이거든요. 경제를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아니죠. 이제 아유, 그 이상은 형이 사업을 하는데 대통령 되면서 친인척인데 별로 도와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스 회사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스가 한간에는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럼 절대 말도 안 되죠. 아니 자기 거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책을 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형이니까. 그리고 천암까지 돌아가셨는데 가족이죠. 이해해줘야지 우리가. 천암까지 돌아가셨는데 혼자 사는데 천암댁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다스의 매출을 좀 올려주려고 하는데 다스는요, 자동차 시트 현대 납품 현대 시트 오디오는 납품 안 하나요? 시트까지 우리 또 탐사 전문 다른 기자가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네. 납품하죠. 네. 예. 자동차 많이 팔리면 다스 잘 나가거든요. 잘 그렇죠. 나가거든요. 예. 아, 그리고 절대 관련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절대 기자가 그걸 모르네. 다스는 원칙과 양심으로 사는 기자들은 잘 몰라요. 네. 이게 꼼수로 사는 기자들은 금방 이해를 합니다. 저는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런 예. 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줬으니까 네가 뭘 해줄지 스스로 고민하라.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스스로 고민하는 그런 건 안겨줬겠죠. 아무래도. 근데 진짜 각하의 꼼수가 이게 빛나는 게 네.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는 운전업계의 큰 수건 사업이에요. 자동차 업계. 자동차 업계 네. 큰 수건 사업이에요. 학원에서 예, 학원 홍보업계는 반대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길에서 연습하라는 거거든. 그렇죠. 예. 50m 끌고 가서 뭐 그러니까 씨발. 학원 업계가 찬성하는 것은 체력장도 학원 업계가 100m인데. 찬성하는 것은 극히 미미하고 자동차 업계가 찬성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예.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학원업계, 예. 송보업계 이런 데서 반대했죠. 당연히. 반대하고 자동차 업계는 계속 요구했는데 이해 충돌을 하면 이해 충돌하면 정부가 예.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한쪽 손을 탁 풀어줘. 근데 그 각하의 꼼수를 그 예리하게 분석하는 우리 김총수 같이 꼼수 수준이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침에 그리고, 갑자기 기사 보다가 이런 네. 정책은 금방 안 바뀌는데 그럼요. 이렇게 획기적이다 보니까 네. 각하께서 큰 힘을 쓰셨구나. 화장실에서 힘쓰다가 이건 아니다 생각되면 그걸 얘기하는 게 여기 꼼수다고. 그렇죠. 이건 아닌데? 그리고 그럼 바로 자료 찾아봐요. 그 5월 9일 날 우리가 그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5월 9일 날이 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김태효라 그랬나요? 네. 김태효 비서관. 김태효 안보비서관인가 그랬죠? 네. 대단히 실력자. 그 양반이 실력자인지 우리가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모를 거고. 아니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안에서? 예. 그 안에서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김태효 비서관이 그날 1차로 네. 북경에서 만나고 네. 그 만난 내용을 가지고 갖고 베를린 제안을 했을 것이다. 제안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추정했죠. 각하께서 그렇죠. 그렇게 예. 사전 정지 작업 없이 함부로 나서는 분이 예, 아니다.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네. 얼마 전에 네. 모초 출입하는 기자가 소주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와요. 5초 출입은 여기서 청와대인가요? 청와대 모르겠는데 이제 와대고 부르죠. 일로. 대학은 대학인데 그 출입하는 기자가 예. 그쪽 관계자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관계자. 실명을 거명하면 큰일 나요. 그죠. 관계자. 관계자가 식사를 하면서 꼼수다를 듣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이러이러한 방송이 있는데 방송이 몇 개 있다고 예,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러이러한 방송이 있는데 네. 상당한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 예, 상당한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꼼수가 식사를 하면 나오는 그 분들이. 들은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그래서 기자는 들었고 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애들러서 묻더라고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들은 바가 있냐. 근데 들은 바가 뭐 없다 그러면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살짝 있다. 살짝 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상당한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고 5월 9일 얘기는 깜짝 놀랐다. 와대에서. 예, 5월 9일 얘기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따져봤어요. 시간을 따져봤더니 베를린이 네. 베이징보다 8시간인가 이게 늦더라고요. 그렇죠. 8시간. 그러니까 네. 베이징에서 만나서 어느 정도 조율이 잘 되니까 그것을 베를린에 연락을 해서 베를린에서 그 내용을 보고 베를린 제안을 했을 가능성. 그걸 우리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당연히. 예, 그랬- 제기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했는데. 대단히 사실에 근접한 내용 아니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거대한 빨대가 혹시 청와대에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그렇죠. 이제 정보망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 그쪽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진실은요? 음. 저도 몰라요.
그냥 여기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죠. 완전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청취자분들께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는 이렇게 자랑을 이렇게 애둘러서 하면 잘 모릅니다. 예, 티 났어요, 자랑. 그랬어요? 네, 아, 중요했어요. 우리가 대단한 집단이다. 아니, 이거 아까 말했다시피 화장실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고. 공개에서 네. 베를린 가서 뭘 하나 해야 되는데, 네. 그럼 그것도 없이 갑니까? 그럼 애들 그렇죠. 보내가지고 얘기하면, 야, 좋든 나쁘든 좀 잘해봐. 근데 그렇게 그걸 들킨 넘어갔겠죠. 거를 놀라는 것은 네. 자신이 지금 자신들이 굉장히 고급한 기획을 하고 있다고 착하고 있는 거예요. 뻔히 일반적인- 보이는데. 한 수 아래죠. 그런데 주 기자님 이 마이크를 가까이 대지 않으면요. 네. 다시 이걸 들을 때 주의합니다. 목소리가 제일 짙게 나오는 마이크고 그 마이크가 제일 꽂은 마이크예요. 그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걱정 안 가까이 대고 하셔도 돼요.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계속 아까 네. 계속 구석으로 밀어넣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하여튼 주 기자님이- 청계재단은 예. 제일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예. 좀 이따 나오시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럴까요? 예, 자, 그럼요. 재밌는 걸 먼저 하죠. 그럼요. 우리 내외 살아갈 집 한 칸이면 족합니다. 그 외에 가진 재산 전부를 내어놓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잘 쓰이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또 이런 마음이 영글도록 한 뿌리는 어머니라며 어머니와의 약속 실천을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현지 국가원수의 재산 기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재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참으로 어린 시절 뻥튀기 장사까지 하면서 고생해가지고 평생 모은 재산을 그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주당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고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계재단 저희가 한번 요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BBK에서 네. BBK 다루다가 이 청계재단으로 다스에 있던 지분 5%가 5%가 네, 네. 청계재단으로 기부됐겠죠. 기부. 인류의 기부.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예, 기부하면서 고- 이제 다스의 절대적인 캐스팅 보트는 청계재단이 주고 있다. 그 사실상 청계재단의 이제 경영 권한은 청계재단이 아니라 다스의 다스의 경영 권한은 청계재단이 주게 되었다. 청계재단은 지금 대통령 각하 서희께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다. 네네. 여기까지 사회가 했는데 이사장인가요? 아니, 이사입니다. 이상주 이사. 변호사는 예. 이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계재단 어떤 게 있죠? 청계재단 이사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좀 소개해 주시고 잘 네.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도 되고. 네. 일단 1000개의 재단은 아니고요. 네. 네. 97년도였죠. 졸라 살라는데 재밌다. 청계 재단은 아니고요. 아니,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1000개. 이거 1000개는요, 이 각하의 아홉입니다, 이거. 1000개. 예. 그렇죠. 청계 이명박이. 네. 아우.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1000개, 청계 아우가 지금부터. 아니요, 그 전부터 있었대요. 어디 진의종 전 국회의원 좀 친일파셨죠. 그 네. 양반 동생이 써줬다는데. 어. 네, 그렇게 있습니다. 아우도 있어요. 청계 재단 여사님도 있어요, 아우도. 아 그래요? 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아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저도 있습니다. 제 아호는 네. 소나무 송자에 네. 길장자, 소나무처럼 오래 살자 해서 네. 송장입니다. 송장 김용민. 저기 있네, 독사, 홀로독 선비사. 그런데 네. 청계재단 다시 가겠습니다. 청계재단이 97년도였나요? BBK니 LK 이뱅크니 네. 도곡동 땅이니 옵션을 벤처스냐 복잡했죠. 네, 복잡했죠. 그래서 재산이 하도 많다고 네. 그 돌팔매질을 당하니까 각하께서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살 집 한 칸 빼놓고는 모두 다 내놓겠다 하고 그렇죠. 사회 환원.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이 제주도에 놀러 오셔가지고 네. 사회 환원 정말 잘했다고 네. 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가 2009년이었죠. 2009년에 재단을 설립합니다. 여름에. 그렇죠. 2009년이요. 네, 청계재단입니다. 그 재단 이사장은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대통령하고 가장 친한 대학교 친구였고요. 후원회장을 맡았던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맡으셨고요. 이사는 김앤장 대표 변호사 이재호, 네.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사위 이상주, 네. 그 다음에 저기 그 옛날에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이상주 씨가 예전에 그 삼성화재 법무팀에 있었죠. 아니요. 저기 판사를 그 히딩크 감독하고 네. 그 저기 그 이명박 사람은 대통령. 조현준이었습니다. 아, 조현준. 네. 아, 그 저기 저 효성 쪽. 예, 둘째 사위였죠. 아, 첫째 사위. 첫째 사위 그때 이상준. 슬리퍼 신고 들어갔다는. 역시 아, 그렇죠. 참사고도 1인자답게 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그 네. 이명박 대통령 아들하고 같이 사진 그렇죠. 찍었을 때 옆에 있었던 그 조현준. 남자는 조현준. 현대 조현준. 그 효성의 부사장입니다. 네. 이따가 그 우리 잊어먹지 말고 조현준의 신공에 대해서 설해마을 신공에 대해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조현준의 그때 그 설해마을 신공. 이시영 씨가 그 뭐지 그 맨유 유니폼에다 슬리퍼 그렇죠, 그렇죠. 투사르디 이태리 명품 슬리퍼를 신고 이시영 씨는 지금 다스에 근무하고 네. 있죠. 다스에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독 팀장으로 서울 단독 사무실이 열려 있는 걸로. 네네. 회사에는 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욕에 있는 나이트클럽 아니 거기까지는 안. 예. 아니 그 다스가 원래 그 본사가 뉴욕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자주 나타난다고 웨이터들이 신고하지만 네. 이시영을 닮았을 뿐이지 절대 각하 애들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렇죠. 예. 각하께서는 그러면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낮이나 밤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데 각하는 장로님입니다. 아니, 근데 장로님 아들은 저렇게 술도 안 말씀하시는 마셔요. 분은 누군지 좀 소개를 목사님 해주시죠. 아들이야, 자기는. 청계재단 이사진 소개 좀 더 네, 하겠습니다. 소개. 박미석 그 수석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딱 그 숙대. 네. 네, 기억납니다. 숙대나 기억나시죠? 네, 네. 이사를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을 10명을 이렇게 이사를 세우셨죠. 그렇죠. 그 밑에 재단 사무국장은 그 각각 우애를 알 수 있죠. 평소에. 그렇죠. 네. 재단 사무국장은 이병모 씨라고요. 예. 그 영포 빌딩 있지 않습니까? 아, 영포 그 그 유명한. 영포 영일 빌딩 나오는데 영포 영일 빌딩 그 지하에 성매매 룸사롱. 영일 빌딩이었습니다. 예, 그 지하에 지금은 한정식 집하고요. 룸사롱이 있었는데 이 차를 주선했다 어쨌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강기정 의원이 그렇죠. 제가 BBK 팀이었고 강기정 의원이 잡범 팀이었었거든요. 예, 그 강기정 의원이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 별로 언론을 못 받았어. 잡범팀. 예, 그다음 도곡동 팀이 김종률 의원이었고요. 네. 김종률 의원도 도곡동 팀을 못 찾아내서 결국 제가 다 찾아냈죠. 본인 차량 예. 그만하시고. 자, 저기 재단 사무국장 이병모 예. 선생이 그 사람이 뭐였냐면 영포 빌딩에서 건물 관리하고 이렇게 세주고 그랬던 맞습니다. 사람입니다. 예. 그분이 저기 위장 취업을 2분 시키셨죠. 그렇죠. 아들과 그분이 딸. 대통령 큰 딸하고 아들하고입니다. 예. 큰 딸의 남편 이상주 씨가 지금 그 영포 빌딩 청계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친구들과 사위가 이제 맡고 있는. 네, 그리고 그 경비 아저씨들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한 명만 빼고는 그대로 다 있고요.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씨발 경비 아저씨 그대로 다 있대. 지금 뭐 청계재단은 어디에 있죠? 위치? 청계재단은 서초동에 있는 그 영포 빌딩의 1층에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위치하고 그 여직원 한 명하고 이병모 국장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앉아 있는 인상 좋은 아저씨는 운전기사입니다. 그 위에 있는 야, 저기 그 영포 빌딩에는 또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청계재단이 그렇게 예. 위대한 각하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직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인데 뭐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저 영포 빌딩 디테일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럴 리가 없는데. 한나라당 전직 그렇겠어? 국회의원 중에 김용균 의원이라고 법사위원 김용균. 예, 예. 옛날에 진주 아닌가요? 진주? 네 사천이었을 아, 거예요. 진주 사천. 예. 네, 뭐 제대로 아는 게 없어. 근데 그분이 그 정치자금 잘못 받아가지고 구속되고 나오고 막 그러셨어요. 예. 제가 그분한테 아저씨라고 불렀더니 저를 민영사 고소해가지고 제가 욕을 하자마자 그 소송을 해가지고 제가 이겨서 그분이 구속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분이 그래서 변호사 면허가 취소된 줄 알았는데 살려서 거기다 법무법인 영포를 하고 계십니다. 영포 빌딩에다. 김영균. 네, 위대하신 분이시죠. 이 사람 그 저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 저 한나라당 간사로 열심히 하시던 분이세요. 아주 열심히 하시죠. 16대 의원이거든. 자, 주변 정보 이제 쫙 나왔고. 갖고 이제 청계재단으로 갈게요. 집중으로. 청계재단 대통령이 전 재산을 이렇게 환원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건물 3개를 하셨어요. 영포 빌딩하고 그 옆에 있는 그 지금 그 중국집 차이가 들어가 있는 빌딩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빌딩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영일 빌딩 3개를 냈는데 이게 빌딩까지. 390억 가치인데요. 그걸 환원하자마자 그 청계재단에서 우리은행에서 50억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영포 빌딩, 영일 빌딩에 빌린
빚을 갚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시가로는 한 330억 정도 이렇게 환원하셨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전 재산을 환원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논현동에 이번에 100억 줘가지고 그 사택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경호동. 근데 거기에다 보면 논현동 땅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그 골프 회원권이 2개 있습니다. 골프 회원권이 블루 헤런을 비롯해서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여사님께서는 롯데호텔의 헬스클럽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목욕해 줘야 진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석도 있고 그림도 좀 롯데호텔. 자, 아니, 처음 알았어, 이거는. 그래서 재산이 한 55억 정도 있는데 신고 재산만. 네, 신고 재산이 55억이면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중에 가장 많은 재산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각하의 이 재테크 정책. 재테크. 매년 5억씩 늘어납니다. 재산이. 매년 딱 5억씩 늘어납니까? 네, 지난해도 5억이 늘어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사님께서 신고한 재산 중에 2억 얼마의 그 은행 예금이 나왔대요. 작년에. 네.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은 재산을 신고할 때 이렇게 보면 은행에서 두드려 보면 자기가 은행에 어디에 돈을 얼마 예금했는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에 나오죠. 근데 그거를 10년 이상 숨기고 지금까지 내공을 보여줬다는 건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인제서야 나왔어요. 2억. 아, 이제서나. 네. 5억씩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 저기 그러니까 각하의 네. 부인 네. 께서 여사님께서 따로 관리하던 그 통장이 처음 나온 건가요? 처음 나왔죠. 얼마짜리 통장이 나온 거? 2억짜리 통장이 나왔습니다. 2억짜리. 이거는 큰 돈이니까 잊어버렸겠지. 아니,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은행에서는 요새 두드려보면 전산망에 다 이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 근데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건가요? 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뭐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있는 돈을 좀 찾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하도 섬세한 분이니까 요거 좀 잘 배우고 가야 되는데 네. 우리 그런데 형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형 재산이 79억인데요. 신고 재산이. 신부 재산이 작년에도 이상덕. 네. 영일대군 형님께서 작년에 5억 4천만 원 넣으셨어요. 이거 아주 대단한. 가족 재경부 5천만 늘리기로 하는. 재경부 장관을 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이게 탁탁 이렇게 돈을 내. 더 많이 벌지 않고 딱 5억씩만.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은 현금을 39억을 가지고 계세요. 형님은. 네.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현금을 자. 근데 여기 재산 넘어가야 되는데 저기 이상득 전 국회 부회장의 아들이 이시영 씨라고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분 재산하고 대통령 아들인 이시영 씨의 재산이 그 독립가구라고 해서 신고를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각하나 형들보다 수배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거가 밝혀지지 않으면 각하의 재산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스나 BBK의 관계를 차치하고 서라도요. 그리고 아까 대통령 재산이 55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LK이뱅크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 30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잘 아시다시피 몇 달 전에 저기 김경준이 에리카 김 누나랑 같이 해서 140억을 다스에 갚았지 않습니까? 다스에 환수시켰죠. 네. 대통령의 형의 회사고 대통령 한 달이 걸려 있는 사람의 빚을 140억을 갚으면서 대통령 빚 30억을 안 갚는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 빚만 갚고. 네. 대통령인데 빚을 안 갚고. 자, 30억 슈킹을 해오든 아무튼 30억 재산이 더 있는 걸로 봐야 되니까 대통령이 지금 재산을 전체를 환수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청계재단이 그 대통령이 전 재산을 환원한 건데 그 장학금을 얼마나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재산이 일단 지금 그 추정 재산이 한 300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300억 넘죠. 그럼 뭐 한 해에 한 최소한 5억씩은 이자 수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5억씩은 해줘야지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게 저기 한 해 작년에 하고 올해 6억 2천 6억 800 이렇게 냈는데요. 네. 이게 또 뭐가 보이냐면요. 섬세한 이 재테크 기술을 보셔야 되는데 저기 재단을 만들면요. 공익법이 재단을 만들면 그 세금 감면 효과를 봅니다. 그렇죠. 일단 부가가치세 10%는 내지만 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저 건물 임대료는 소득세가 많이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만 지어놓고 일을 열심히 안 했지 않습니까? 땀을 안 흘렸으니까 소득세가 많습니다. 22%되고요. 거기에 주민세, 거기에 보유세 이런 게 되는데 한 35%가량 됩니다. 30에서 35%가량. 그러면 공익재단의 이 청계재단의 재산을 환원함으로써 자, 그
그 빌딩 3개만 놓고 보자면 한 35% 세금을 이렇게 감면받은 건데 2009년 청계재단의 수입이 19억 2천만 원가량 됩니다. 2009년. 네. 그래서 6억 정도 세금을 내는 거, 저 장학금을 줍니다. 400명, 500명을 모아서. 그게 딱 35%입니까? 딱 그게 30%가량 걸립니다. 이거는 뭐 다른 얘기겠지만 딱 그게 걸립니다, 이게. 아, 세금 낼 만큼 그냥 네. 그쪽으로 딱 내는 거군요. 네네. 손해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네. 청계재단이나 이 대통령 각하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네. 무척 디테일이 강하고 네. 철저하게 각하의 부하들이니까. 계산된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된 그런 기획팀이 붙어갖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기 쉽지가 않은 영포 걸 빌딩 건너 그 건물주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 앞 다방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저기 아들내미한테 그 건물을 하나 주면 40% 정도 뭐 양도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뭐 내야죠. 예. 소득세나 뭐 증여세 이렇게 하면 40% 이상 뺏긴다고 합니다. 근데 재단을 만들어서 주면 그렇죠. 5% 10%에서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건물을 하나를 가지고 재단을 만들면 그런 사람은 없고 4개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재단을 만드는 게 이 동네 트렌드다. 이렇게. 트렌드. 각하는 유행에도 밝으셔. 아니 그렇게 바쁘신 분이 어떻게 이게 최신 트렌드를 다 따라가시나?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청계재단 만들 때 이제 민주당 야당에서 나온 논평이 그게 무슨 사회환원이냐. 뒷주머니에 있는 돈 빼서 앞주머니에 넣은 게 도대체 자기 돈을 자기 측근이 관리하게 만든 게 무슨 사회환원이냐 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도 다른 여러 가지 재정적 그 이해관계가 있었네요. 절세 효과 및 절세, 감세, 증여의 효율성. 네. 예. 꼭 그렇게까지는 볼 수는 없고 이 상하리만큼 우연이라고 봐요. 딱 그만큼이 딱 떨어지는. 우연이라고 봐요. 아니 각하가 마음 쓰는 게 큰데 어디 거기까지 가서. 근데 너무 섬세하죠. 네, 섬세하신 거는 맞는데 그 건물에서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하고 15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주면서 취직을 시키는 그 실업자를 줄이겠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좀 읽어주셔야 그렇죠.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우연일까? 네. 그 딸이 줄리어드 음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음대 다니고 있는 학생을 거기 관리인으로 신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년 근 3년 가까이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줘요. 아니 그때는 예. 건물 관리 기법을 배워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딸은 줄리어드 음대를 다니고 있었죠. 이게 그러니까 방학 때 들어와서 건물 관리 기법을 배우고 평생 교육. 그 영포 빌딩은 그 유서 깊은 빌딩인데 에리카 김 누나가 아니 근데 우리 주 기자는 네. 주진우 기자는 각하에 대해서 잘 연구하는 거 보니까 각하를 유난히 존경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예. 존경의 정도를 보면요. 그게 뭐 저희 못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재테크적으로 뭐 존경 안 하는 측면이 없어. 제가 BBK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예. 소송 당하면서 예. 에리카 사실은 김 누나를 이 만나면서 국내 BBK 양대 산맥이거든요. 정치계의 1인자, 예. 이쪽에 그 언론계 1인자거든요. 둘이 만났어요. 저는 지금. 이제 백수돼 갖고 한 3년 되니까 그 디테일을 다 잊어먹었어. 그래갖고 책을 쓰려고 보니까 제목밖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걸 잘 따져봤는데 유서 깊은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그 왜 명맥은 유서 깊습니까? 거기가 저기 선거법 위반돼가지고 대통령이 서울시장 전에 종로에서 그 김유찬 씨 그렇죠. 얘기까지 나오면 이건 멀어지는데 멀어지니까 그렇죠. 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그렇죠.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그것도. 가기 전에 그 선거 재판 받고 그럴 때 다 거기 그 사무실에서 혼자서 고독을 씹을 때 옆에서 같이 씹어준 사람이 에리카 김 누나였어요. 그때 이미 인연이 네. 됐습니까? 선거 결심 공판. 예. 뭐 2심 공판 그때마다 다 옆에 앉아 있던 사람. 근데 그거 팩트인가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인연이 굉장히 오래됐군요. 92년도에 비례로 들어옵니다. 92년도에 비례로 들어와서 96년도에 다시 종로에서 재선을 이기죠. 하죠. 종로에서. 종로에서 도곡동땅 기사가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돼요. 그때 이제 차명 보유하고 있다고 그때 나와요. 아예 그때 기사가. 이제 세계일보에 95년도에 네.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의원이다.
밝혀졌다고 아예 기사가 로 나온다. 밝혀졌다고 일면 톱 기사가 나오고 그것 네. 때문에 96년도에 공천을 못 받을 뻔했죠. 그렇죠. 재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근데 96년도에 공천을 받아서 종로에서 이기고 종로에서 이길 때 선거법으로 선거법을 위반해서 97년도인가 아웃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아웃되고 나서 미국을 가거든요. 네. 그 97년도 아웃됐으니까 2002년도 5년이 경과한 2002년도에 서울시장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근데 그런데 미국 그래서 가서 에리카 김을 만난 그래서 줄 나도 알았어요. 미국 가서 네. 당시 97년 이후에 에리카 김을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부터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그럴 수가 있는 게 네. 제가 이제 그때 당시 BBK를 94년도에 신앙간증 왔을 때 교회에서 만난 게 그게 첫 번째 만난 그럴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명박 의원보다도 더 가까운 누구 다른 의원이 이명박 의원을 소개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아마 97년도 재판 받을 때 함께 그리고 그 에리카 김 변호사인가요? 그렇죠. 변호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자문도 해주고 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대응해라. 이렇게 대응이 아니라 알려줬겠죠. 구경하면서 이렇게 다른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97년 때 네. 제가 그 LA에 가서 에리카 김 누나를 만났지 않습니까? 단독으로. 저만 만났죠. 기자들이 몇백 명이 줄 서 있는데. 근데 진짜 이뻐요? 저만 만났죠. 예? 이쁘냐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인데 그냥. 에리카 누나 이뻐요. 근데 저기 94년 이후에 이렇게 했는데 94년 이후에 그 관계를 계속 가져옵니다. 에리카 김하고. 근데 이 대통령께서 말도 못하게 짠돌이에요. 절약정신이 강한 분 아니십니까? 그건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여러 차례 얘기하셨어요. 지난번에 새로운 에피소드 있을지 근데-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가 부조금 축의금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재탕해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에 있을 당시에 각하를 열심히 도와준 기자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기자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네네.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김경준과 사이가 좋을 때 김경준이 각하에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열심히 도와주던 기자가 한국에 들어서 결혼했다. 축의금을 보내자. 각하가 축의금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네. 김경준이 물어봤습니다. 각하 왜 축의금을 안 보내십니까? 그랬더니 각하께서 한국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먹어. 라고 했다는 네. 전설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만난 사람들 중에 지금 그분이 좀 좋은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났던 신재민, 그때 만났던 이동관, 그다음에 그때 만났던 이인규, 그 사람들은 이인규 아닙니다. 전 중수부장이 아주 네. 중용됐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조금 아니- 안 네. 보낸 그 기자는 그 기자는 네. 그 사람들은 네. 아니고. 그럼 근데 관계 끊어졌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절약 정신이 강한 분이신데 네, 네. 이거 단 예외가 머세는 또 다른 그분이 입는 양복 브리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태리 명품인데 알마니 구찌는 되지도 못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그분 한 벌당 얼마죠? 한 벌당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왔나요? 이건희 회장 정도 입고 그러는데 한 벌당 뭐 1,000만 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 머리 심은 얘기는 또 아시죠? 아니 각각에서 절약 정신은 강하신데 머세는 쓰시는 분이에요. 아니 근데 브리온이라고 멋쟁이야 우리 각하. 브리온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네. 이제 저희 집사람이 청담동에서 한 20년 동안 그쪽 이제 미술 등등 관련 사업을 해갖고 인테리어를 하죠. 제가 걸치지는 못하지만 대충 아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그 브랜드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네. 안 들어와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그 이제 무슨 알마니 이런 건 명품에도 안 들어가고 제냐, 질샌더 이런 게 이제 유럽에서 최고 명품인데 그 명품보다도 한두 수 위에 있는 명품입니다. 자 거기 이제 그런 것만 입으시는군요. 예, 그리고 저기 여사님도 그런 걸 선물로 받았겠죠? 엘메스백 계속 들고 다니시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 절약 정신이 강한데 멋은 아시는 아주 아까 트렌드 강했잖아요. 멋쟁이다 트렌드 그 머리 심은 얘기를 하다가 넘어갔어요. 대치동 대치 사거리 포스코 사거리에 있는 거기 병원에서 열심히 심으셔가지고 제 우리 각하가 네 개당 얼마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면모나 심으셨나? 예. 면모나. 아니 게다가 이게 제가 이제 발모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이 있으니까 보통 3천 가닥을 심습니다. 무슨 상소리? 그러면 다 짓고 500개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각하가 심으실 무렵은
3,000개를 심으면 이걸 네. 이제 전문용어로 생착률이라고 합니다. 생착률. 살아서 안착하는 건 500개 되지 않나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3,000개 심으면 그때 당시엔 1,500개, 한 50% 정도가 살아남고. 그거 구라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3,000 가닥을 심으면 생착률이 90%에 가까워요. 2,700 가닥이 살아남습니다. 그거 대머리 어깨 혁명인데요. 그거. 예. 자, 넘어갈게요. 에리카 김 누나의 말씀이에요. 주제만 나왔다 딴데로 새 접다. 아니, 지금 이제 얘기해야 되는. 자, 에리카 김. 에리카 김 누나의 말입니다. 이거 제가 옛날 썼던 기사를 인터뷰했던 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인용. 이명박 씨는 말도 못하는 짠돌이다. 이명박 씨가 서울 와서 미국에 와서 설렁탕 한 번 산 적이 없었다. 94년 이후에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오면 걱정하신 거죠, 외화 손님이니 그럴 수 있다. 근데 여기에 교민이 나가도 밥 한 그릇 안 샀다. 내가 로스앤젤레스 상공회의소 회장 시절에 한국에서 한상대회가 열려서 왔는데 전직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하는 말이 야 이명박이 유일하게 밥 사는 사람이 너니까 너 이명박한테 밥 사라고 해라 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서 밥 좀 사라고 하시는데요. 그랬는데 밥을 살게요 안 살게요? 안 샀지. 밥을 얻어먹게 됐다.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한테 밥을 얻어먹게 됐다 그랬는데 밥 샀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에 있을 때 그 워싱턴에 계셨어요. 예.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미국에서 이렇게 네. 미국에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멋을 트렌드를 배우고 있을 때 신문물을 배우신 그렇죠. 거죠. 그 10명이 동백 골프를 같이 치러 갔대요. 대통령이랑 간혹 치고 그러던 멤버들이었대요. 당시 이제 의원 시절에. 아니죠. 떨어지고. 남의 얘기를 듣질 않아. 떨어졌나요, 이제? 우리 떨어지고 의원님의 얘기잖아. 특징은요. 네. 눈을 보고 있다고 해서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네. 의삼만 정서부라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데 보고 얘기는 듣는데. 자, 전직 의원님, 17대 의원님. 자, 네. 그래서 골프를 치러 가는데 골프를 칠 때마다 대통령, 각하께서 지갑을 안 가져온대요. 근데 그건 이해해야 됩니다. 스윙의 완벽함, 스윙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갑을 안 가지고 다녀. 밸런스가 무너질까봐. 그렇지. 전화 뜰릴 그 밸런스. 패션에 민감한 사람들 말이죠. 그렇죠. 주머니에 바지에 이 지갑을 뿔룩해지잖아요. 그렇죠. 동전이 들어가 또 이렇게 뾰룩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네. 민감하신 분이기 자, 때문에. 그래서 이해해요. 이해하죠. 네. 골프가 끝나고 $300를 각출하기로 했는데 그날도 대통령께서 각하께서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어떤 한 분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카드가 있냐고 그러니까 각하께서 카드는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만은 돈을 받아야겠다고 이분이 각하를 태우고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카드를 땄어요. 근데 가까운 은행에서 돈을 뺄 수가 있었는데 자꾸 대통령께서 저쪽으로 돌더니 네 번째 은행에서 돈을 $300를 빼주셨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 기사인가요? 기사입니다. 어느 시사인에서 시사인. 그 당시 저만 단독으로 만났어요. 제가 기사를 썼더니 시사인에 근무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미리 밝혀야지 그거를. 뭐 처음부터 밝혔다. 남의 얘기를 듣질 않아. 얘기를 안 들어요. 안 들어. 보통 이렇게 멍할 때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리지 않고요. 네. 윙 이런 소리로. 그래서 제가 에리카 김 누나한테 하나 더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나한테도 돈을 안 썼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한테는 항상 밥도 사주고 잘해줬단다. 사건이 나서 사이가 벌어지기 전까지 내가 한국에 나가면 이명박 씨가 항상 공항으로 차를 보내시기까지 했어. 이명박 씨가 차와 기사를 내게 나한테 보내가지고 계속 쓰는 일은 드물었어. 시내에 들어와 다른 사람과 일 보러 가면 기사가 돌아왔다가 나중에 또 오곤 그랬지. 그러면 이명박 후보 여사님께서 에리카 김 누나 싫어했을 것 같은데 내게 불같이 화낸 적이 있단다. 그건 오해라고 말해줬어. 이게 기사입니다. 이거는 직접 쓴 기사. 직접 취재한 거예요. 네, 기자가. 그때 썼던 기사고요. 어디에 녹취록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때 그 100명 이상의 그 기자들이 에리카 김을 만나려고 했는데 저만 만났어요. 어떻게 본인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좀 실수한 거죠. 그 이후에 2007년도 사건 때는 한겨레 신문의 임태희 기자라고. 네. 임태희 기자가 LA를 가서 만났고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가자고 했는데 우리는
나중에 이제 뭐 기획 입고 이런 사건까지 자,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 뒷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뒷얘기. 뒷얘기도 있는데 말 말고요. 아무튼 저만 만났어요. 예. 뒷얘기는 음.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뭐.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죠? 청계재단 이제 청계재단. 청계재단. 그래서 예. 그 디테일이 조금 보인다 이거지. 음. 각하는 뭐 재산을 전 재산을 환수 내놓으셨습니다. 아무튼 대통령 주변의 경호동이 100억 정도 들어요. 100억 정도 드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 23억 들었을 때 예. 아방궁 얘기 나왔었는데 100억 경호동만 100억인데 뭐 강남이니 땅값이니 뭐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 그 국민정서에 또 조금 위배되지 않았나 이거 생각됩니다. 여기에 또 YS 얘기 잠깐만 넘어가고 아니 근데 청계재단 얘기 끝난 거예요? 네, 청계재단이 아니고 사실은 그러니까 청계재단에 난뭐 돈이 왔다 갔다 그래갖고 무슨 기가 막힌 걸 캤는지 알았더니 저기 경비 하나 잘리고 이게 근검 절약 정신 보여줬잖아요. 나머지 사람들 그대로 붙어서 잘 살잖아요. 아니 디테일은 재미있는데 핵심적인 아니, 임팩이 없어 임팩이. 자 국민들한테 가까이 품성을 우리가 품성을 이해할 아주 좋은 내용이었어요. 네네, 예. 거기까지 앞으로 이제 제가 현역으로 가면 제 기사를 좀 집중적으로 써보세요. 임팩이 있게. 근데 청계재단 오늘 근데 압권이었어. 이분은 많아요. 이분은 이게 터트릴 게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요거 가볍게 하고요. 예. 그 반응 보고 나서.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더. 네. 당시에 우리 그 2007년도에 김한길 원내대표가 네. 실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아마 우리 주 기자님 기억이 나실 텐데 충격적인 내용을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미리 흘려요.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네. 근데 그게 뭐였었냐면 안민석 의원이 추적하고 있었던 경기도 모 별장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와 에리카 김이 옛날에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제보를 접수를 했는데 우리가 조사 와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팩트를 찾기도 전에 김한길 대표가 먼저 흘려갖고 이게 무산된 적이 한 번 있어요. 저기 둘 사이의 관계. 에리카 김 누나가 별장에 갔다는 얘기는 하셨어요. 저한테도. 예. 동해안에도 가고 저기 경기도에 있는 그래서 사진 거기서 찍었던 사진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경치 관람하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사모님께서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제보가 들어왔냐면 집에 찾아와서 에리카 김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와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가.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죠. 이런 대통령 부부를 의미하는 이런 제보를 좀 제발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당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대 이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 주 기자를 만났으면 저기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은 예. 제가 그 에리카 김 인터뷰를 장시간에 해서 하나를 내고 라스베가스에 잠깐 갔어요. 예. 그 삼성에서 제가 그때 김용철 변호사 그것도 예, 예, 제가 예. 좀 보도했던 그 기사인데 저를 만나러 온 비자금 관리인이 저를 만난다고 해서 삼성에서 300만 불을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튀었답니다. 공항에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아니 요걸 좀 자세히 설명해. 자세히 설명해. 이제 못 알아들어요. 저기 뭐냐면 제가 그 삼성 김영철 그 변호사 비자금 사건을 제가 기사를 먼저 쓰고 주도했지 않습니까? 예. 신부님들 나와서 기도하고 그럴 때 예. 기자회견문 제가 다 써주고 앞대 기도문 함세웅 신부님이 붙여주시고 엊그제 7순이셨어요. 그런 거는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그냥 팩트만 얘기하세요. 팩트만. 그 자랑인데. 근데 자랑을 굉장히 싫어요. 남의 자랑을.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그때 삼성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할 때 삼성 비자금 관리인 외국에서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정보를 줬어요. 근데 정보를 줬는데 진짜 정보는 쥐고 딜을 했죠. 삼성하고. 그래서 삼성에서 돈을 받아서 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그 VIP룸에서 그 사람을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거기 찾으러 간 LA 한인타운에서 에리카 김 만나고 나서 그다음에 저녁에 식당차를 타고 그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라스베가스. 반짝반짝 그 불빛을 보러. 그래서 거기 가서 허탕을 쳤는데 에리카 김이 갑자기 급히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당차가 출발을 아직 안 해서 못 간다. 그랬더니 비행기표를 붙일 테니까 오라고 했는데 아무튼 식당차를 타고 왔어요. 오자마자 제가 뭐를 썼냐면 삼성은 이명박 대통령을 두려워해요.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이명박을 빼주면 너 3년 안에 이렇게
그 나가게 해줄 테니까 딜을 했다. BBK 메모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김경준 예, 메모. 예, 그 김경준의 메모. 그렇죠. 제가 그걸 보도합니다. 그날 제가 그걸 보도하고 그 다음 날 에리카 김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은 뭐였냐면 자기는 편지하고 사진만 보고 그냥 흑흑 울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그때 당시에 썼었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얘기가 쭉 진행되는데 뭐냐면, 에리카 김이 당시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예. 막판에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었어요. 기억해 보시면. 뭔가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예. 본회의 뭔가를 관련해서. 또 공개하기로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얘기.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기로 해놓고 마지막에 안 나타났어, 기자회견장에. 예. 근데 그 기자회견장에 안 나타났는데 그래서 결국 국민들은 알 수 없었죠. 네, 뭘 기자회견 내용을 하려고 했었던 건지. 그때 이제 우리가 추정하고 언론에 나왔던 건 뭐냐면 김경준 씨가 실질적으로 BBK가 이명박 소유라고 한 이면 계약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에리카 김이 그 이면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밝혀줄 것이다. 그게 이제 추정이었는데. 추정 기사였었죠. 그게. 그러나 네. 실제로는 주진우 기자는 사실은 그 공개될 내용을 미리 받고 그렇죠. 예. 받고 그 내용이 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뒷이야기 검찰이 너도 잡아들인다고 인터폴에 수배한다고 하고 뭐 범죄 인도인 송환 범죄 인도 협상. 인도 협상한다고 했는데 그때 에리카 김이 그 범죄 혐의가 없었어요. 민사 소송에서 다스한테 이겼죠.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검찰의 구라였죠. 김홍일, 최재경의 구라였습니다. 완벽한. 근데 그 당시 그래서 그 강하게 압박해가지고 그 에리카 김의 입을 막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원래 터뜨리려고 했던 게 뭐예요, 근데? 터뜨리려고 했던 제가 저기 LA에 가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 주진우인데 좀 알아봐라. 거짓말은 안 하고 열심히 그 기사 쓰니까 네가 쓰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안 풀리는 점이 있다. 광은 뭐 LK 이뱅크 뭐 BBK 뭐 이름 나오는데 복잡해 죽겠는데 왜 김경준한테 돈을 줘야 되냐. 너가 이쁘니까 준 거 아니냐. 사실 왜 김경준한테 투자했느냐. 그렇죠. 우리 각하께서. 네, 33살에 살로몬스 바니스에서 거기에서 그 잘 나가고 있던.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잘렸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초창기엔 잘 나갔었죠. 거기 그 바니스니 뭐니 그 외국에서 외국자만 들으면 그냥 나가던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33살짜리한테 돈을 수백억을 모아서 줍니다. 예. 모아서 주는데 왜 줘야 되느냐. 근데 그 사람은 그 살로몬스 바니스에서 뭘 잘못하고 다른 사람 돈을 손대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잘렸던 사람이에요. 징계받았던 사람인데 왜 얘한테 수백억을 이렇게 몰아줘야 하는지. 우리 각하께서. 각하께서 그렇게 줘야 섬세한 되는 분이. 네,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당신 때문이지. 당신과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밝혀라. 아, 당신이라면 에리카 김. 에리카 김이 세게 나가네. 그렇죠. 그 얘기를 오늘 이 방송에서 저를 좀 빼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야 이 문제가 풀리고 김경준이 나온다. 도대체 2장짜리 이면 계약서가 이게 자기와 이명박과 BBK의 관계를 풀어준다고 왔는데 이걸 가라로 들고 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하나가 밝혀준다고 들고 와서 가라라고 했다는데 처음에는 그게 가라라고 안 했어요. 이게 가짜라고 위조됐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위조됐을 가능성, 도장이 위조됐다고 그랬죠. 통진정치위원장이었던 홍준표 홍준표 의원이 계속 도장이 도장이 인감이 아니다. 그래서 인감이 아니냐 그 논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도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찍던 도장. 사용 인감. 그랬어요. 나중에 그래서 김경준의 손을 들 때쯤 됐을 때 김경준이 나와서 이건 다 위조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해라. 그렇죠.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와의 이명박 카카와의 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자, 어떤 관계였어? 똑바로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한 관계였다는 그 얘기를 특별한 관계에 대한 내용. 그걸 얘기를 물론 이제 했는데 그때?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자연 경관을 소개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할 때 같이 교회 가고 이런 우애죠. 우애. 네. 우애 근데 이제 관계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 이게. 왜냐하면 특별한 우애 BBK를 특별히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이제 좀 듬성듬성해갖고. 근데 뭐 지난번에 우리가 BBK 특집을 요 얘기를 얘기를 했으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면은 앞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예. BBK 편을 들으시면은 그렇죠. 1편과 3편입니다. 그러니까 1편과 4편이 사라졌다고 제보가 들어온 건 뭡니까 또? 3편. 안 사라졌어요. 예. 사라지지 않고 예.
딴지일보가 돈을 안 낸다. 아, 저희가 자꾸 사람들 트래픽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주 기자님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에리카 김이 특별한 관계였었다라고. 물증이나 뭔가를 보셨나요? 아니, 잠깐만요. 그 얘기할 때 좀 끼어들지 마세요. 이명박 대통령과 에리카 김이 남녀 사이에 특별한 관계였었다라고 이렇게 좀 추정을 하시는 거죠? 남녀가 아니. 추정이 아니라 저는 거기에 좀 들었죠. 보고 들었죠. 누구에게? 누구요? 에리카 김 누나. 에리카 김 누나에게. 이거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 그렇죠. 객관성이 없는 거죠. 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요. 그럼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아니, 이거. 대통령 일방적인 각하께서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일은 결코 없었겠죠. 아니요. 가정을 사랑하시죠. 조국과 민족과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이. 분양인으로서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얼마나 주차 관리를 열심히 아니요, 하시고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나 해갖고. 그 교회가 보통 교회도 아닙니다. 네. 믿음, 소망, 사랑 제일 가는 소망교회 아닙니까? 목사들 그런 일단 상상을 하시면 어떡해요, 혼자서. 아니, 난 목사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두 분이 집중적으로 마신 내가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몰아붙였고 이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는요. 이거 녹음 다시 들어보면 난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아유, 아무나 가는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카도 타셔야죠. 일단 주먹이 강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여기 안면 뼈가 부러졌는데 그거는 주먹으로 아무리 때려도 안 부러집니다. 이거는 부목사님의 내공이 얼마나 큰지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셔야죠. 부목사님이 목사님을 하여튼 때렸고 혹시 무슨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든가 영상물이라든가 아니, 아무튼 같이 기도하는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같이 기도하고. 이제 이게 1년 반 남았습니다. 네. 1년 반 남았으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불충한 상상을 했던 것들, 그다음에 불충한 소설을 쓴 것들, 그런 이런 것에 이제 일부 있어요. 일부 있었죠. 우리는 네. 이제 그런 뜻을 좀 대변했던 거고, 그런 것이 1년 반 지나면 사진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그럴 때 같습니다. 우리가 사죄해야죠. 아니 우리 주진우 기자께서는 혹시 그 사진 보셨습니까? 뭐 결정적인 장면을 보진 못했어요. 예. 그때 당시에 보긴 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보긴 했어요? 결정적인 장면은 못 봤어요. 돌아다니던 사진이 있었어요. 돌아다니던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을 갖고는 둘이 무척 친한 관계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신앙적 동지죠. 신앙적 동지.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관계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와요. 근데 이걸 갖고 문제를 삼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의 그런 사진이었죠. 그 정도. 그 사진 말고 다른 사진. 다른 사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계라는 워딩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네. 에리카 누나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분의 일방적인. 네. 일방적인 주장. 네, 네. 그리고 그것을 기자 입장에서 그냥 기사를 쓴 거에 불과한 네네, 거죠. 저는요. 네. 가리고 우리 걸리고 걸려서. 그럼 주진호 기자가 또 빠져나갈 구멍도 마련해줘야 그럼요. 되니까 우리가. 제가 소송담 아니 우리 네 명 중에 현직은 주진호 기자밖에 없어.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자, 제가 그럼 여기 와서 잘 보고 각하 헌정방송하는 불충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신고하러 왔거든요. 우리 친구해봐야 돈도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말리는 것 같아서. 자, 오늘 벌써 1시간 넘었지? 얼마나 됐습니까? 1시간 2분. 1시간 2분. 자, 그러면 그럼 다른 얘기는 오늘 하지 말죠.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가 치키다시 같이 느껴지니까 치키다시. 왜냐면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중요한 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인천공항권이 있는데. 인천공항 다음에 하고 저희까지만 하죠. 인천공항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예. 인천공항은 또 대통령 형님의 아들의 그 그렇죠. 신공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지영 씨. 철새. 네, 이지영 씨의 이제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자 각하의 조카. 이 이시영 씨가 그 공항 매각. 예. 이시영이 아니라 이지영. 이지형. 이지영 씨가 공항 매각과 중요한 연결 포인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간의 이제 추정이죠. 예. 추정 소설이죠. 소설. 절대적인 소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계신 곳 한때 대표를 계셨던 곳. 네. 그 회사가 하필이면 네. 그렇죠. 공항을 살려고 한다. 맥커리 아닙니다. 맥커리입니다. 네, 맥커리에서 이 맥커리는 처음 언론 보도된 게 만수형님 입을 통해서예요. 2008년인가 2009년도에 보도가 됐고요. 그때 한번 시도했다가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진이 못 됐죠.
근데 이 맥쿼리라는 단어가 처음 튀어나온 게 예. 언론에서 제가 이제 뒤져봤는데 그 만수형님께서 예. 국회 질의 받다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호주의 맥쿼리와 합작을 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민영화에 대해서. 네. 그러면서 맥쿼리가 처음 나왔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영 씨가 그때 대표로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맥쿼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기 맥쿼리가 그 정부 그 기간 산업망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운전하고 가다가 이게 통행료가 비싸. 이게 잘 모르겠지만 비싼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천안논산, 네. 춘천, 그리고 인천공항 고속도로, 그리고 광주, 그다음 마창대교. 불러보십시오. 비싼 고속도로는 다 불러보십시오. 다 맥쿼리가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한 20% 지분을 투자해요. 원래 SOC 전문 투자하는 데죠. 그렇죠. 네. 거기만 투자해요. 20%도 투자를 한 다음에 나오면 몇 년 동안 수익을 나눠 갔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투자한 데에서는 수익을 내는 고속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기간산업망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면 계약이 있죠. 계약이. 정부가 만약에 어느 정도 소득을 일정 정도의 수익을 넘어가지 못하면 정부가 보존해주죠. 예, 보존해주는 네. 그런 네. 완전 땅 짓고 헤엄치기죠. 그렇죠. 일면 계약이 아니라 그건 단서조항이죠. 단서조항으로 붙죠. 예. 그래서 그걸 이게 보존해주면서 맥쿼리가 돈을 버는데, 맥쿼리가 투자한 돈이 뭐 한 1조 2천억 원 가량인데, 그 매년 10% 이상을 받습니다. 받는데 한 뭐 1,500억, 2009년도에 1,900억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딸 존나게 많이 버는구만. 많이 받는데 그거를 또 그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고 배분을 해가지고 세금은 안 냅니다. 이 사람들 디테일 강한 사람들입니다. 각하하고 결이 맞는 분들이네. 그래서 배당을 하거나 아니면 디테일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인천공항은 아시다시피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도 좋고요. 한금알을 계속 세계 1위죠. 예. 세계 1위 평가 계속. 그리고 뭐 수익률 면에서는 단연 독보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굳이 이걸 내놓는다는 이유가 뭐 송영길 시장은 뭐 다른 돈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건 너무 낮은 수야. 근데 저도 이제 송영길 시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소영일 의원의 주장은 국가에서 이제, 지금 뭔가 예.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세수가 부족해갖고 이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그런 수를 세수 외수입을 얻기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 김어준 총수가 국회의원도 안 해봤고 네. 또 인천시장도 안 해봤기 때문에 송영길 시장이 만약에 우리와 같은 신분에서 여기 꼼수다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확인된 바 그리고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모 금융자산 기업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듣고 있지만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빠져요 또. 그러니까 그 시장이나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면책특권이 보장이 안 되면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이런 기자의 취재 얘기를 들을 뿐이지 우리가 얘기한 건 없잖아요. 저기 아무튼 그럼 아까 송 시장은 뭐 세수 외 소득을 좀 벌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누군가를 챙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누군가를 그냥 주려고 하는 거지 뭐 다른 생각이 없는 각하의 인류애를 볼 때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넓은 사랑으로 볼 때는 뭐 6년 연속 세계 공항평가 1위 그다음에 공기업으로서는 직원 1인당 얻는 수익이 포철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기업이거든요. 포철을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단기 그 매출이 아니에요. 예. 이익이 3천억이 넘어요. 근데 전체 직원이 아니 그러니까 그 외수입까지 하게 되면 한 6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직원이 1,000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벌어내는 거죠. 1인당 소득률이 포초를 능가하는데 이제 재밌는 게요. 중국이 지금 막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의 무슨 심양이라든지 새로 공항을 짓는 데 가면요. 인천공항하고 똑같이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 새로 공항을 짓는데 롤 모델이에요. 이렇게 성공적인 그 공항이 없는 거지 공기업이.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게요. 저도 한번 뒤져봤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이 얘기가 2008년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그때 꼴찌했어요, 꼴찌. 예. 공기업 평가에서 꼴찌 준 거죠. 이렇게 벌고 있는데 그리고 6년 지금까지 6년 연속인가 뭐 7년 연속인가 지금 세계 공항 평가 평가 1위잖아요. 네. 근데 그때 명분이 뭐였냐면 선진
경영기법 도입이요. 선진 경영기법 도입. 1등 하고 있는데 뭐 씨발. 아까 선진 경영비법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디테일. 아까 그겁니다. 그걸. 그런데 절세. 세계의 유럽도 그렇고 공항을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네. 새로 짓고자 하는 데들은 다 와서 인천공항을 배워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등인데 세계에서 무슨 1등 최고의 선진 경영기법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여기 와가 또 배우냐. 그 네. 말이 안 되죠. 또 하나가 이제 나중에 나온 이게 있어요. 2017년에 확장공사 한다고. 예. 확장공사 하는데 뭐 4조인가 뭐 얼마 들어가는데 그 돈을 마련하려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식당을 하고 있어. 식당 인테리어를 4억 들여서 하려고 해. 근데 이 식당이 그 벌고 있는 돈만 2억이야. 벌고 있는 예. 돈만. 지금 뭐 그 벌고 있는 돈만 해도 2조 얼마가 쌓인대요. 그때까지. 그런데 아예 식당을 팔아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인테리어 새로 하기 위해서 식당을 판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잖아. 기본적으로. 저기 시드니 공항이 맥커리에서 똑같이 지분 참여를 해서 맥커리 공항으로 바뀌었답니다. 근데 이름이. 예. 예. 근데 이게 그 맥커리가 이 맥커리니까 뭐 똑같은 일을 할 텐데 그 세금이나 공항 이용료가 수배가 올라가지고 지금 공항이 계속해서 그 폐허가 돼가고 있다는데 예. 뭐 그것도 걔들은 뭐 돈만 벌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이걸 그 걱정하잖아요. 그럼 인천공항을 진짜 이거 매각 누구로 챙겨주기 위해서 이게 매각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을 좀 들어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가 그 뒤져보다가 지금 못 찾겠는데 관련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국회에서. 법안 예. 마련했잖아. 법안을 마련해서 직영분가 어디에서 그 한나라당 외국자본에 넘길 수 있도록. 예, 넘길 수 있도록 한나라당에게 당에서 입법 발의를 해라. 이 공항 지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청와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이번 아니면 통과될 길이 없어요. 올 연말에 강제로 이 법안을 졸속 처리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이 임기 안에 매각이 안 되거든. 내년 4월에는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게 뻔하니까 내년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올해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된 법 개정안을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 팔겠다고 하는 논리는 하나도 맞는 게 없는 네. 거거든요. 뭐 들어맞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주 기자님도 국회의원하고도 이제 하진 않았지만 국회 출입하고 민주당 좀 관계자를 만나면요. 네. 제가 얘기하면 제가 워낙 잘 나가니까 제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심에. 아니 꼼수다에 출연해달라고. 출연시켜달라고. 꼼수다에 오면 밟아버리지 뭐. 지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 우리가 보고 있겠어 그냥. 그래서 실제로 민주당이 네. 이 법안 못 만들면 내년 총선 치를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 저 각하께서 디테일이 워낙 강하신 분인데 이 법안하고 그 언론관계법, 예. 종편을 위한 특혜 법안 몇 가지는 그 강제라고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까 네, 예.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리할 가능성이 큰데 밀어붙이는 건 워낙 액수가 크니까. 아니 근데 이제 한나라당 만약 이번에 이거 밀어붙이면요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살아날 의원들이 없어요. 아니 지금도 살아나면 이게 정상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나면 정상이 아닌데 한나라당의 소장파들은 네. 지금 상태에서 조금 잘하면 네. 수도권에서 해볼 만하다는 근데 생각들을 해요. 한나라당 소장파는 예. 뭐지 내장 중에 소장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자별성이 있습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아니 말이죠. 근데 우리 주 기자님이 유난히 한나라당을 싫어하시네. 아니요 저는 왜 그러세요? 지역구는 어디세요? 아니 저는 그 진실만 추구하는 기자인데 무슨 싫어요? 주소지가 어디세요? 저는 민주당 더 싫어해요. 근데 나한테 아까 그 사랑의 눈길을 막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이 공항 문제는 진짜 말이죠. 공항 문제 정말 심각하기 제가 때문에 보기에는 4대강보다 이건 더 임팩트가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에 심플한 논리거든요. 간단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피해자는 앞으로 공항 이용하는 사람이 이 지분 넘어가게 되면 공항 이용료 2배로 늘어납니다. 4대강은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는데 서울 시민들한테 특히 안 보이는데 근데 공항은 한 번씩 다 가봤고 예. 그리고 1등 한다는 거 알고 공항 좋다는 것도 알고 돈 많이 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수시로 자기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확장 공사를 해서 4조 필요한다는데 지금 몇 조, 좀만 있으면 몇 조 쌓인다는 것도 알고, 예. 이게 논리가 통하지가 않아요. 자, 근데 각하께서는 네. 이런 반대 논리에
반대 논리에 꺾이면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각하 하나 살고 한나라당 다 죽어요. 자, 4대강 보십시오. 4대강 몇몇 토목업자들만 돈 법니다. 몇몇 토목 건설업자만 돈 버는데 그 사람들 먹고 살고 그러면 하는 겁니다. 여기 잠깐만요. 생각났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4대강 돈은 어떻게 흘러서 디테일하게 돌아가느냐 요 얘기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아, 그 위험한 얘기예요, 근데. 돈 얘기 한번 해야 일단 되겠네요.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남기는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기 동지상고 쪽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동문회를 그럼요. 연말에나 아니 하신다고 이렇게는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4대강 전체 공구를 싹쓸이 해간 네. 그 이석현 의원이 가끔 가다가 하나씩 히트 치는데 그것도 이석현 의원이 히트 친 거죠. 동지상고 출신 CEO가 있는 아주 작은 건설회사들이 특정 공구를 구간을 싹쓸이 했다. 그렇죠. 요 정도 이외에 지금 현재로는 더 나올 게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요. 뭐가 또 있냐면 왜 6m를 파느냐. 예. 여기에 대한 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4대강 한번 건드려줘야 되겠네. 6m 해가지고 뭐 카지노 만든다면서 유람선 띄워서 아니 카지노. 그 얘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네. 제가 이제 공구를 치는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공구를 치는 건 뭐예요? 왜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 예. 도대체 왜 6m 파는 줄 알아? 공사판에서 계속 있는 사람인데 그 양반 얘기가 6m의 비밀이 있어 새끼야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던데 그게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한번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인천공항 민영화 각하의 뚝심으로는 꼭 이뤄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인천공항 민영화가 아니라 인천공항 매각이죠. 네. 알토란 같은 알짜 기업을 매각하는 게 아까 이제 우리 주 기자님은 특정인을 한테 주려고 주기 위해서 네. 특정인이 마치 느낌은 이제 뒷돈을 챙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니 앞돈이죠. 그냥 주려고. 그냥 주는 겁니까? 네. 이제 앞으로 나올 때 미리 얘기해서 난 못 나오겠어요. 방송이 너무 위험해 이게.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민주당이 이번에 막아내야 되고 특히 또 이제 가끔씩 살짝 이 방송을 듣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매각에 동조하는 순간 내년 총선에서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법안에 이 법안은요 골 때리는 게 세금도 줄죠. 예. 국가한테도 불이익이고 이용객들 서비스 요금 올라갈 때 졸라 싫어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2배 올라갑니다. 2배. 2배가 뭡니까? 히드로 공항 이런 데 6배, 7배 올라갔어요. 그리고 맥커리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9배 올랐습니다. 9배. 시드니가 맥커리 바뀌고 항공사도 싫어해. 항공사는 왜 이용요금 올라가니까. 그렇죠. 항공사 싫어해. 손님 싫어해. 국가도 나빠. 좋은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아니 그래도 몇 명은 좋습니다. 그 앞돈을 받는 몇 명한테는 좋습니다. 그러면 합니다, 여기는. 그거는요, 그 논리에서 보셔야죠. 그러면 호연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호연직이다, 이것은. 자, 오늘은 그러면 힘이 빠져서 이제 하루 떠들어가지고. 아니, 오늘은 주진호 기자의 스페셜인데, 그 내공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 제가 준비를 하나 해왔는데, 한 얘기를 못 해가지고 하나 할게요. 하시죠. 이 각하가 얼마나 이게, 섬세한지. 섬세하고 두루 이렇게 보시는지 저기 대선 직전에 헌혈의 날 라디오 연결을 하기로 했답니다. 헌혈의 날. 네. 우리 이거 뒷이야기 좋아해. 네, 라디오 연결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거는 그 진행자하고 PD만 아는 건데 혹시 불리기를 당하면 같이 도망가자고. 제가 소송은 많이 겪는 거는 아시는지 제가 몸값이 좀 기자 중엔 제일 높습니다. 잘 몰라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일단 나이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관심이 없어. 훌륭하십니다. BBK 같이 소송 당했어요. 그래요? 난 나밖에 몰라. 그럼 민사당 했잖아. 형사당 했어요. 형사도 당했어요? 아니요. 그럼 형사들하고 저는 형사들하고는 친해요. 자, 두 번째로 갔는데 헌혈의 날. 예. 아니 웃다가 쥐가 나면 어떡해요. 저희 헌혈의 날인데 이게 그 연결을 했답니다. 그래서 보좌관이 얘기를 하게 우리 각하께서는 헌혈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헌혈 관한 질문은 좀 줄여주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헌혈을 안 하신 전화하자마자 내가 헌혈을 한 달에 2번씩 해봐서 잘 하는데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그래가지고 2번씩 해서 그래서 엄청 당황했다는 그런 섬세한 얘기. 이 공항에도 손길이 화장실 변기까지 미치시는 분이 각하의 그런 섬세한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보좌관들은 네. 헌혈을 안 하시니까 헌혈에 대해서 묻지 말라고 했는데 각하는 또 전화하자마자 한 달에 2번씩 해봐서 아는데 몰래 하시나 봐.
좋은 일은 몰래 하시는 분이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그렇죠. 알면 안 되는 거죠. 왼손 24시간 따라오는 보좌관들도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몰래. 아까 왼손 오른손 말 잘하셨네요. 예, 왼손으로 넣고 오른손으로 청계재단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제가 아주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는데 떨어진 게 좀 아쉽죠. 자, 근데 선거 나갈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징역 1년 받은 게 아직 대법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피선거권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19대 총선에서 저를 보시고 19대 이후에, 내년 이후에 4년 동안 국회에서 활약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될 겁니다. 아니 그 출마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니, 지지를 요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의원님을 출마 못하게 하는 참고로 제 지역구는 노원구 공릉동 이 월계동입니다. 방송에서 의원님을 지지해달라고 네. 우리가 얘기하고 아니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관계없어요. 나만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의원님 입을 통해서 그걸 유도해내면 출마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 사전선거운동. 우리가 이렇게 성대모사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대충 성대모사 할 것도 없이 편집만 하면 돼. 그래서 좀 써먹다가 네. 보낼 때 그렇게 보내려고요. 근데 선거 공부에 그 포토샵 처리하게 되면 그거는 형사 구속감이거든요. 포토샵 이것도 편집해서 아니 우리 그 사람 셋이 이렇게 하는 주장하면 순간에 되잖아. 하는 그렇지. 겁니다. 아니죠. 편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증인 3명이 나타나가지고 직접 말했다. 그렇죠. 네. 의원님은 저희가 필요할 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했어요? 네, 오늘 다 했고요. 원래 끝도 희미하고 시작도 희미해요. 아니 근데 빨대 이인규 선생 얘기한다면서 왜 안 하세요? 그 얘기. 예. 빨대 이인규 선생? 예, 그것도 좀 합시다. 저기 어떤 사연입니까? 저축은행? 저축은행 한다면서요. 오늘 나중에 너무 길어. 그것까지만 해. 그것까지만. 너무 긴데. 그러면 3분 버전으로 가능합니까? 아니 다음 주로 17대 의원님 정 의원님께서 예. 네. 아무튼 법과 양심하고는 거리가 좀 있으시고요. 예. 출세와 돈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그 검사들의 길을 딱 보면 됩니다. 아니, 부산저축은행 거는 부산저축은행을 발언이에요, 발언. 네.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또 유명한 법무법인 그렇죠. 발언. 네. 이지아 소송 대리인. 네. 발언 BBK하고 연결. 신정하도 네. 거기가 있어. 신정화도 거기가 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네. 국가 1위 됐죠, 1위. 소송 싹쓸이에서 1위한 발언. 네. 거기에 정동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네. 부산저축은행을 변호하면서 착수금 3억, 그 다음에 성공보수 9억 9천만 원을 계약한 것은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국회에서 밝혔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 제보가 이제 좀 잇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네.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박연차 씨 수사를 지휘하던 사람이 이인규 중수부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빨대 언론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게 여기저기에다가 흘렸던 사람도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었는데 이 양반이 박연차 씨를 변호하다가 바로 박연차를 변호하는 발언으로 가죠. 발언 같은 데는 박연차를 수사하다가 예. 근데 발언 같은 말도 데는 안 되는 거죠. 박연차를 수사하다가. 그리고 이인규 중수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때 중수부에서 수사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몸을 던지셨죠. 그때 중수부장이 이인규 중수부장입니다. 네, 그렇죠. 발언 같은 데는 제대로 바르게 씹어야지 예, 대충 씹어놓으면 안 됩니다. 저놈들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꼭 재판에서 이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래서 그게 그 밴드웨건처럼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그럼 발언은 제대로 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죠. 이렇게 합시다. 우선 다음 주 예고. 다음 주 돼봐야 하는데 일단 예고해보죠 뭐. 4대강 좀 건드려주고. 오늘 검찰 얘기를 못한 게 아주 한인데 나는 그리고 검찰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존경하는 검찰 집단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 않아. 네. 아니 그러면은 아예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한 3일 쉬었다가. 그러면 안 돼요. 힘이 없어 안 돼, 씨발. 돈도 안 나오는데 선거운동 해야 돼 지역에서. 공릉동 월계동 주민들 좀 많이 들어갔고. 자, 이제 다음 주 4대강 뒷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얘기하고. 그건 김청우 손자 하세요. 우린 몰라 그거. 내가 들은 얘기 하지 뭐. 그리고 그 공양. 예. 공항 앞돈. 인천공항. 이번에는 앞돈. 앞돈 어디로 가나. 멋있었어 앞돈. 앞돈 어디로 가나 얘기하고 또 검찰 얘기. 예. 요 정도 다음 주 만져주죠. 예고하고 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야. 그때 터지는 거 봐서. 터지는 거 봐서. 근데 고맙게도 매주
대형 사건들이 터졌고 너무너무 고마워. 이거 작전입니다. 각하의 넓은 뜻이에요. 또 깊고 넓고. 왜 그러냐면요. 폭탄이 서로 이렇게 터지면서 상쇄 효과를 일으킵니다. 잊어볼게. 그럼 예. 저기 보세요. 저기 에리카 김 누나 왔을 때 한상률 아저씨 데려오고 다른데 쓰리 쿠션 들어오고 연예인 수사하고 그렇죠. 보십시오. 예. 자, 잘 보십시오. 저축은행 수사 결과 귀결되는 거는 연예인 수사로 마무리됩니다. 지금 특급 MC 3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급 MC 3명. 요 얘기까지. 너무 재밌어. 자, 그러면 저희는 그냥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예. 네. 안녕. 지금까지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막강한 국내 1위의, 예. 탐사보도의 그 1인자. 폭로기자죠, 폭로기자.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잡혀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게스트로. 여기는 잡혀갈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만 빼고 저는 선거에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세 사람 다 보내고 저 혼자 단독. 아유, 죽을 때 되니까 다 자기만 살려고.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 On the upright. So frustrated. 뭐였냐면 영포 빌딩에서 건물 관리하고 이렇게 세주고 그랬던 맞습니다. 사람입니다. 아, 그분이 저기 위장 취업을 2분 시키셨죠. 그렇죠. 아들과 그분이 딸. 대통령 큰딸하고 아들하고입니다. 예. 큰딸의 남편 이상주 씨가 지금 그 영포 빌딩 청계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보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네.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친구들과 사위가 이제 맡고 있는. 네, 그리고 그 경비 아저씨들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한 명만 빼고는 그대로 다 있고요.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씨발, 경비 아저씨 그대로 다 있대. 지금 청계재단은 어디에 있죠? 위치? 청계재단은 서초동에 있는 그 영포 빌딩의 1층에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음. 그 여직원 한 명하고 이병모 국장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앉아있는 인상 좋은 아저씨는 운전기사입니다. 그 위에 있는. 야. 저기, 그 영포 빌딩에는 또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청계재단이 그렇게 예. 위대한 각하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직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인데 뭐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저 영포 빌딩 디테일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럴 리가 없는데. 한나라당 그렇겠어? 전직 국회의원 중에 김용균 의원이라고 법사위원을 김용균. 하셨- 예, 네. 예. 옛날에 진주 그 아닌가요? 진주? 네, 사천이었을 거예요. 진주 사천. 예. 네, 뭐 제대로 아는 게 없어. 근데 그분이 그 정치자금 잘못 받아가지고 구속되고 나오고 막 그러셨어요. 예. 제가 그분한테 아저씨라고 불렀더니 저를 민영사 고소해가지고 제가 욕을 하자마자 그 소송을 해가지고 제가 이겨서 그분이 구속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분이 그래서 면허가 취소된 줄 알았는데 살려서 거기다 법무법인 영포를 하고 계십니다. 영포 빌딩에다. 김용균. 네, 위대하신 분이시죠. 이 사람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예. 저 한나라당 간사로 열심히 하시던 분이세요.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16대 의원이고. 자, 주변 정보 이제 쫙 나왔고. 자, 갈게요. 이제 청계재단으로 갈게요. 집중으로. 청계재단 대통령이 전 재산을 이렇게 환원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건물 3개를 하셨어요. 영포 빌딩하고 그 옆에 있는 그 지금 그 중국집 차이가 들어가 있는 빌딩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중국 여기 그다음에 빌딩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영일 빌딩 3개를 냈는데 이게 여기까지. 390억 가치인데요. 그걸 환원하자마자 청계재단에서 우리은행에서 50억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영포 빌딩, 영일 빌딩에 빌린 빚을 갚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시가로는 한 330억 정도 이렇게 환원하셨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전 재산을 환원한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논현동에 이번에 100억 줘가지고 그 사택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경호동. 근데 거기에다 보면 논현동 땅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그 골프 회원권이 2개 있습니다. 블루 헤런을 비롯해서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여사님께서는 롯데호텔의 헬스클럽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목욕해줘야 진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석도 있고 그림도 좀 있습니다. 롯데호텔. 자, 아니, 처음 알았어, 이거는. 그래서 재산이 한 55억 정도 있는데 신고 재산만. 네, 신고 재산이 55억이면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 중에 가장 많은 재산입니다. 그렇죠.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이거 잘 배워야 됩니다. 각하의 이 재테크 정책. 재테크. 매년 5억씩 늘어납니다. 재산이. 딱 5억씩 늘어납니까? 네, 지난해도 5억이 늘어났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사님께서 신고한 재산 중에 2억 얼마의 그 은행 예금이 나왔대요. 작년에. 네. 그거는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들은 재산을 신고할 때 이렇게 보면 은행에서 두드려 보면 자기가 은행에 어디에 돈을 얼마 예금했는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에 나오죠. 근데 그거를 10년 이상 숨기고 지금까지 내공을 보여줬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서야 나왔어요. 2억이. 이제서나. 네. 5억씩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 저기 그러니까 각하의 네. 부인 네. 께서 여사님께서 따로 관리하던 그 통장이 처음 나온 건가요? 처음 나왔죠. 얼마짜리 통장이 나온 2억짜리 통장이 나왔습니다. 2억짜리. 이거는 큰 돈이니까 잊어버렸겠지. 아니,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은행에서는 요새 두드려보면 전산망에 다 그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 근데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건가요? 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뭐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있는 돈을 좀 찾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하도 섬세한 분이니까 요거 좀 잘 배우고 가야 되는데 네. 우리 그런데 형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형 재산이 79억인데요. 신고 재산이. 신부 재산이 작년에도 이상덕. 네. 영일대군 형님께서 작년에 5억 4천만 원 넣으셨어요. 이거 아주 대단한. 가족 재경부 5천만 늘리기로 하는. 재경부 장관을 시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이게 탁탁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벌지 않고 딱 5억씩만.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은 현금을 39억을 가지고 계세요. 형님은? 네.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현금을 자. 근데 여기 재산 넘어가야 되는데 저기 이상득 전 국회 부회장의 아들이 이시영 씨라고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분 재산하고 대통령 아들인 이시영 씨의 재산이 그 독립가구라고 해서 신고를 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각하나 형들보다 수배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거가 밝혀지지 않으면 각하의 재산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스나 BBK의 관계를 차치하고서라도요. 그리고 아까 대통령 재산이 55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LK이뱅크로부터 받아야 될 채권 30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잘 아시다시피 몇 달 전에 저기 김경준이 에리카 김 누나랑 같이 해서 140억을 다스에 갚았지 않습니까? 네, 다스에 환수시켰죠. 네. 대통령의 형의 회사고 대통령 한 달이 걸려있는 사람의 빚을 140억을 갚으면서 대통령 빚 30억을 안 갚는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 빚만 갚고 네. 대통령인데 빚을 안 갚고. 자, 30억 슈킹을 해오든 아무튼 30억 재산이 더 있는 걸로 봐야 되니까 대통령이 지금 재산을 전체를 환수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청계재단이 그 대통령이 전 재산을 환원한 건데 그 장학금을 얼마나 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재산이 일단 지금 그 추정 재산이 한 300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300억 넘죠. 그럼 한 해에 한 최소한 5억씩은 이자 수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5억씩은 해줘야지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이게 저기 한 해 작년에 하고 올해 6억 2천 6억 800 이렇게 냈는데요. 네. 이게 또 뭐가 불어들고 그랬으니까 다시 돈을 좀 늘리려고 하는 게 곳곳에서 이제 나오네요.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자동차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저기 전기차라고 CT&T 차를 몰고 시승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회사 망하고 그 사장 지금 중국으로 도망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캐나다로 도망간다는 제보 들었는데. 왜 망했어요? 누구요? 그 전기차 회사는. 모르겠어요. 각하 오고 간 후에 갑자기 무너지더라고요. 각하가 거기로 갔었어요? 네, 각하가 한번.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동차 회사를 다시 또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이 관점에서 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환율 전락에 받쳐주느라고 그때 왜 만수 형님께서 환율 방어하느라고 국민연금 많이 까먹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고물가 시대에 고생하고 있는데 각하께서는 이제 자동차 회사 수출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그 섬세한 정책 뒤에는 저기 몽구형이나 누구를 좀 밀어주면 좀 많이 벌면 좀 토해내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뒤에서 좀 챙겨주시고. 그런 짓 안 해요. 그런 짓 안 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냥 각각의 정의로운 분. 아니 경제를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아니죠. 이제 이상은 형이 사업을 하는데 대통령 되면서 친인척인데 별로 도와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스 회사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스가 한간에는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럼 절대 말도 안 되죠. 아니, 자기 거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책을 펴겠습니까? 형이니까. 그리고 천암까지 돌아가셨는데. 가족이죠. 천암까지 돌아가셨는데 혼자 사는데 천암댁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다스의 매출을 좀 올려주려고 하는데. 자동차 시트. 현대 시트 오디오는 납품 안 하나요? 시트까지. 우리 또 탐사 전문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납품하죠. 네. 예. 자동차 많이 팔리면 다스 잘 나가거든요. 잘 그렇죠. 나가거든요. 예. 그리고 절대 관련이 없는 거군요. 그렇죠. 절대. 기자가 그걸 모르네. 원칙과 양심으로 사는 기자들은 잘 몰라요. 네. 이게 꼼수로 사는 기자들은 금방 이해를 합니다. 저는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해줬으니까 네가 뭘 해줄지 스스로 고민하라.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스스로 고민하는 그런 건 안겨줬겠죠. 아무래도. 근데 진짜 각하의 꼼수가 이게 빛나는 게 네.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는 운전업계의 큰 수건 사업이에요. 자동차 업계. 큰 수건 사업이에요. 학원에서 홍보업계는 반대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길에서 연습하라는 거거든. 그렇죠. 예. 50m 끌고 가서 씨발. 학원 업계가 찬성하는 것은 체력장도 100m인데. 학원 업계가 찬성하는 것은 극히 미미하고 자동차 업계가 찬성을 하는 거죠. 당연하죠. 예.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학원업계, 손보업계 이런 데서 반대했죠. 당연히. 반대하고 자동차 업계는 계속 요구했는데 이해충돌을 하면 정부가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한쪽 손을 탁 풀어줘. 근데 그 각하의 꼼수를 그 예리하게 분석하는 우리 김총수 같이 꼼수 수준이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침에 갑자기 기사 보다가 이런 정책은 금방 안 바뀌는데 그럼요. 이렇게 획기적이다 보니까 각하께서 큰 힘을 쓰셨구나. 화장실에서 힘쓰다가 이건 아니다 생각되면 그걸 얘기하는 게 여기 꼼수다고. 그렇죠. 이건 아닌데? 그럼 바로 자료 찾아봐요. 그 5월 9일 날 우리가 그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5월 9일 날이 그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김태효라 그랬나요? 네. 김태효 비서관. 김태효 안보비서관인가 그랬죠? 네. 대단히 실력자. 그 양반이 실력자인지 우리가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모를 거고. 아니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예. 그 안에서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김태효 비서관이 그날 1차로 북경에서 만나고 그 만난 내용을 갖고 베를린 제안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추정했죠. 각하께서 그렇게 사전 정지 작업 없이 함부로 나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얼마 전에 모초 출입하는 기자가 소주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와요. 모초 출입은 여기서 청와대인가요? 청와대는 모르겠는데 이제 와대고 부르죠. 대학은 대학인데 그 출입하는 기자가 그쪽 관계자라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실명을 거명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관계자가 식사를 하면서 꼼수다를 듣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이러이러한 방송이 있는데 방송이 몇 개 있다고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러이러한 방송이 있는데 상당한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 상당한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 그 들은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그래서 기자는 들었고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애둘러서 묻더라고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들은 바가 있냐. 근데 들은 바가 뭐 없다 그러면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살짝 있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상당한 정보를 갖고 얘기하는 것 같고 5월 9일 얘기는 깜짝 놀랐다. 와대에서. 5월 9일 얘기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따져봤어요. 시간을 따져봤더니 베를린이 베이징보다 8시간인가 이게 늦더라고요. 그렇죠. 8시간.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만나서 어느 정도 조율이 잘 되니까 그것을 베를린에 연락을 해서 베를린에서 그 내용을 보고 베를린 제안을 했을 가능성. 그걸 우리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당연히. 제기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얘기했는데 대단히 사실 근접한 내용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거대한 빨대가 혹시 청와대에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그렇죠. 이제 정보망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살짝 그쪽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진실은요? 저도 몰라요. 그냥 여기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죠. 완전하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청취자분들께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르는 이렇게 자랑을 이렇게 애둘러서 하면 잘 모릅니다. 우리가 났어요, 자랑. 그랬어요? 우리가 대단한 집단이다.
아니, 이거 아까 말했다시피 화장실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교통계에서 베를린 가서 뭘 하나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것도 없이 갑니까? 그럼 애들 그렇죠. 보내가지고 얘기하면 야 좋든 나쁘든 좀 잘해봐. 근데 그걸 들킨 거를 놀라는 것은 네. 자신이 지금 자신들이 굉장히 고급한 기획을 하고 있다고 착하고 있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십니까. 딴지총수 김호준입니다. 국내 유일의 각하 헌정방송. 청와대에서도 청취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헌정방송. 네, 제8회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후보의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봉주 의원은 이 수표 추적만 해도 LK뱅크로 들어갔음을 당시에 밝혀낼 수 있었던 거죠. 확인하기 싫었거나 혹은 확인했어도 가리고 싶었던 거죠. 사기 사건은 처음서부터 이명박 공동 책임하에, 적어도 공동 책임하에, 더 나아가서는 주도하에 이 횡령과 자금 유출이 다 이루어졌다. 거짓말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물론이고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해서 이명박 후보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김경준 혼자서 다 했다는 이명박 후보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틀림없습니다. BBK 아직 끝나지 않았다. BBK 진실에 가장 근접해 있는 남자 바로 서울 노원갑 출신 정봉주 의원입니다. 이명박 후보는 주가 조작 횡령 사건의 공범이거나 주범입니다. 그가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8회예요? 네, 벌써 8회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본이 있느냐? 무슨 아이템 회의를 하느냐? 누가 물어봐요? 뭐 그거 들은 사람이 주변에서 이 대본을 누가 써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전에 아이템 회의를 얼마나 열심히 하길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쁜 줄 아느냐. 어떻게 작가를 따로 써. 네. 딱 만나서 바로 떠든다. 바로 떠들고 딱 끝나면 바로 편집 없이 올린다. 예. 아니 웃음하고 소개하기 전에 가만히 있으면 새로운 손님이 왔는데 벌써 등장하려고. 소개를 하지만 소개를 일단 누군지 모르고 끝까지 나간 다음에도 이름을 밝혀주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여기 앉아서 바로 시작해가지고 끝나면 바로 헤어집니다. 입 터진 대로 막 씹으리는 방송이라고 봐야 되죠. 진정한 생방송. 오늘은 새로운 특별 게스트가 한 분 오셨습니다. 네. 좀 전에 꼽사리 낀 시키지도 달랐는데 국내 탐사보도의 1인자죠. 네. 탐사보도의 1인자요. 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시사인의 주모 기자라고. 주모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주진우입니다. 난 아까 소개할 때 네. 그 전화로 김종수님이 주진우 기자라 그래서 그 영화배우 주진모 네. 그 사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미지는 왜 저렇게 틀려요? 한 사람 망가졌고 한 사람 거인 준비하신 게 오늘 왜 이래요? 뭐가요? 주진우인 줄 주진모인 줄 알았다. 네, 주진모인 줄 알았어요. 저를 추종하는 사람이 조금 있는데. 이 탐사보도 1인자. 괜찮아요. 우리 지역구에만 없으면 돼. 누구요? 그 지역구에도 많을 텐데요. 탐사보도 1인자인데 오늘 핫한 아이템. 제가 저 사석에 잠깐 들었는데 우리 내용은 안 듣거든요. 예. 내용은 안 듣고 그냥 아이템. 타겟 아이템이 뭐냐? 핫해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예. 여기는요 따로 게스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네. 그리고 마구 치고 나왔는데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꼼수다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무슨 광고가 들어왔습니까? 내일 그러니까 7월 1일 날 금요일 저녁 7시에 논현동에 논골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고깃집이죠. 고깃집인가요? 네. 예. 전화번호가 좀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왜 또 논의를 하고 뭐 549-9768 이게 논골집인데 들어보세요. 논골집을 광고하는 게 아니고 논골집에서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제 팬카페 2000 돌파 기념 팬카페 회원이 내일 1,000명? 2,400명 됐어요. 이제 벌써 하루에 100명씩 들어가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팬미팅 2000 돌파 기념 내일 7월 1일 금요일 논현동 논골집 549-9768 7시까지 회비 2만원
내일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방송 들으면서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방송 이 가입 안 하는 사람들은 삼겹살 시식 코너에서 시식만 하고 고기 안 사는 사람들이야. 또 한 번 줘줘야 돼. 그리고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 국회의원입니다. 네, 참고로 지금 18대고요. 네, 현재 18대 백수. 고요. 예. 아니 근데 저 언제예요 정확하게? 금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금요일이요. 금요일. 네, 내일. 그러면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올릴게요. 방송 다 지나간 다음에. 아니 근데 이게 봤더니요. 꼼수다가 이제 계속 1등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번에 KBS라고 오늘 민주당에서 밝혔더라고요. 도청의 도청. 제3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KBS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대응하는 것을 보고 제가 비록 지금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꼼수다라고 하는 방송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한 50명하고 이 활동하는 거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의 이게 위력이다. 의원님이 얘기하면 꼭 저게 울리더라. 저 새끼 저거. 물 빠지는 소리 존나 크게. 아니 우리 저 갑하기 항상 불리한 얘기할 때마다 저게.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정치적 파급력이 꼼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아니죠. 전 의원님께서 이 꼼수다 방송을 하는 것이 현역 의원 50명이 맞먹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본인 때문에. 50명은 아니고 한 49명쯤 정도. 말은 많은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말이 많을 때 다 자기 자랑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진중하게 방송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뭐냐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유머가 없습니다. 유머가 없는 사람들 일단 내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머가 있는 정치인, 새로운 이 정치의 장을 여는 정봉주 의원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시죠, 이제. 지금까지 광고였습니다. 주진호 기자 이제 그만 가시죠,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저를 밀어내고, 저한테 포스를 맡기셨어요? 테이블에서 자꾸 구석으로 밀어놓고 있어. 네, 계단에서 돈은 안 뺏을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진호 기자 좀 썰렁한 측면도 있고. 네. 한수 안 해죠. 그런데 주 기자님 이 마이크를 가까이 대지 않으면요. 네. 다시 이걸 들을 때 후회합니다. 목소리가 제일 직게 나오는 마이크고 그 마이크가 제일 꽂은 마이크예요. 그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계속 구석으로 밀어넣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하여튼 청계재단은 제일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좀 이따 나오시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럴까요? 네, 그럼요. 재밌는 걸 먼저 하죠. 그럼요. 우리 내외 살아갈 집 한 칸이면 족합니다. 그 외에 가진 재산 전부를 내어놓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잘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또 이런 마음이 영글도록 한 뿌리는 어머니라며 어머니와의 약속 실천을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현직 국가원수의 재산 기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재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참으로 어린 시절 뻥튀기 장사까지 하면서 고생해가지고 평생 모은 재산을 그렇게 내놓는다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고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계재단 저희가 한번 요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BBK에서 BBK 다루다가 청계재단으로 다스에 있던 지분 5%가 네. 청계재단으로 기부됐겠죠. 기부 인류의 기부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기부하면서 이제 다스의 절대적인 캐스팅 보트는 청계재단이 주고 있다. 사실상 청계재단의 이제 경영 권한은 청계재단이 아니라 다스의 경영 권한은 청계재단이 주게 되었다. 청계재단은 지금 대통령 각하 사위께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다. 네네. 사위가 이사장인가요? 아니 이사입니다. 이상주 변호사는 이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청계재단 어떤 게 있죠? 청계재단 이사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좀 소개해 주시고 잘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도 되고. 네.
일단 1000개의 재단은 아니고요. 네. 네. 97년도였죠. 졸라 설렁한데 재밌다. 1000개 재단은 아니고요. 아니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1000개. 이거 1000개는요. 이 각하의 아홉입니다. 이거 1000개. 그렇죠. 예. 그런 1000개 이명박이. 아, 네. 아우. 아,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 언제부터 1000개, 1000개 아우가 지금부터? 아니요, 그 전부터 있었대요. 어디 진의종 전 국회의원 좀 친일파셨죠. 그 네. 양반 동생이 써줬다는데. 어. 네, 그렇게 있습니다. 아우도 있어요. 1000개 재단 여사님도 있어요, 아우도. 아 그래요? 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아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저도 있습니다. 제 아호는 네. 소나무 송자의 네. 길장자, 소나무처럼 오래 살자 해서 네. 송장입니다. 송장 김용민. 저기 있네, 독사, 홀로독 선비사. 아니면 그런데 네. 청계재단 다시 가겠습니다. 청계재단이 97년도였나요? BBK니 LK 이뱅크니 네. 도곡동 땅이니 옵션을 벤처스냐 복잡했죠. 네, 복잡했죠. 그래서 재산이 하도 많다고 네. 그 돌팔매질을 당하니까 각하께서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살 집 한 칸 빼놓고는 모두 다 내놓겠다 하고 그렇죠. 사회 환원.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 부시 전 대통령이 제주도에 놀러 오셔가지고 네. 사회 환원 정말 잘했다고 네. 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다가 2009년이었죠. 2009년에 재단을 설립합니다. 여름에. 그렇죠. 2009년이요? 네, 청계재단입니다. 그 재단 이사장은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 대통령하고 가장 친한 대학교 친구였고요. 후원회장을 맡았던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맡으셨고요. 이사는 김앤장 대표 변호사 이재호, 네. 그 다음에 그 대통령 사위 이상주, 네. 그 다음에 저기 그 옛날에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이상주 씨가 예전에 그 삼성화재 법무팀에 있었죠. 아니요. 저기 검사라고. 그 히딩크 감독하고 네. 그 저기 그 이명박 사람은 대통령. 조현준이었습니다. 조현준. 네. 그 저기 저 효성 쪽. 예, 둘째 사위였죠. 첫째 사위. 첫째 사위 그때 이상주. 슬리퍼 신고 들어갔다는. 역시 그렇죠. 참사고도 1인자답게 그때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네. 그때 저 이명박 대통령 아들하고 같이 사진 찍었을 때 옆에 있었던 그 남자는 조현준. 조현준. 그 효성의 부사장입니다. 네. 이따가 그 우리 잊어먹지 말고 조현준의 신공에 대해서 설해마을 신공에 대해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조현준의 그때 그 설해마을 신공. 이시영 씨가 그 그 메뉴 유니폼에다 슬리퍼 그렇죠, 트루사르디 이태리 명품 슬리퍼를 신고 이시영 씨는 지금 다스에 근무하고 있죠. 다스에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독 팀장으로 서울 단독 사무실이 열려 있는 걸로. 네네. 회사에는 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욕에 있는 나이트클럽 거기까지는 안. 네. 아니 그 다스가 원래 그 본사가 뉴욕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자주 나타난다고 웨이터들이 신고하지만 네. 이시영을 닮았을 뿐이지 절대 각하야들은 그럴 뿐이 아니다. 그렇죠. 예. 각하께서는 그러면 그런 각하가 집안이 아닙니다. 낮이나 밤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데 각하는 장로님입니다. 아니, 근데 장로님 아들은 저렇게 술만 말씀하시는 마셔요. 분은 누군지 좀 소개를 목사님 해주시죠. 아들이야 자기는. 청계재단 이사진 소개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소개. 박미석 그 수석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딱 그 숙대. 네. 네, 기억납니다. 숙대나 기억나시죠? 네, 네. 이사를 친구들하고 주변 사람들을 10명을 이렇게 이사를 세우셨죠. 그렇죠. 그 밑에 재단 사무국장은 각각 우애를 알 수 있죠. 평소에. 그렇죠. 네. 재단 사무국장은 이병모 씨라고요. 예. 그 영포 빌딩 있지 않습니까? 영포 그 영포 영일 빌딩 나오는데 영포 영일 빌딩 그 지하에 성매매 룸사롱. 영일 빌딩이었습니다. 예, 그 지하에 지금은 한정식 집하고요. 룸사롱이 있었는데 이 차를 주선했다 어쨌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강기정 의원이 그렇죠. 제가 BBK 팀이었고 강기정 의원이 잡범 팀이었었거든요. 예, 그 강기정 의원이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 별로 언론을 못 받았어. 잡범팀. 예, 그다음 도곡동 팀이 김종률 의원이었고요. 네. 김종률 의원도 도곡동 팀을 못 찾아내서 결국 제가 다 찾아냈죠. 본인 차량 그만하시고. 자, 저기 재단 사무국장 이병모 선생이 그 사람이 있는데 딱 저를 보자마자 느낌이 제가 정봉주에 대해서 기획 기사를 써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왔고 제가 지금 평가 절하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자 이제 정봉주 시작하시죠. 오늘 의원의 오늘 자랑은요. 요걸로 끝난 걸로 분량이 끝난 걸로 하고 일부에서 끝난 겁니다. 자랑으로 넘어갈 때마다 제가 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룰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인천도 좀 다뤄보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검경 지난주에
했던 사건 뒷마무리를 좀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주준호 기자는 오늘 청계재단에 대한 얘기를 또 그 하겠다고. 얘기가 청계재단. 제일 따끈따끈한 것 같은데. 제일 따끈따끈한 것 같아요. 그럼 청계재단. 도청 얘기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민주당 도청 당한 거예요. 예. KBS에서. 근데, 본격적으로 이 청계재단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저 기사를 봤어요. 그 운전면허 간소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자마자, 이것은 각하의 꼼수다. 느낌이 확 왔어요. 하고 갔어요? 예. 왜 왔냐면은, 예. 왜냐면 이런 꼼수는 딴 데서 안 짚어주기 때문에, 짚어줘야 되는데, 면허 간소화가 어떻게 됐냐? 뭐 우리 나이쯤 되면 면허가 다 땄기 때문에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기사를 봤더니 원래 그 장내 기능 시험이 이게 한 700m 됩니다. 코스가 다 돌면. 예. 그리고 뭐 10대 개 되죠. 뭐 체크하는 게. 이게 50m로 줄었어요. 50m. 예. 50m 씨발 리어카야 50m 끌고 가. 50m 끌고 가 50m 찬데 씨발 체력 잡고 500m야. 근데 50m만 끌고 가. 50m 끌고 가가지고 테스트 이게 뭐야 50m 그래가지고 봤더니 두 가지를 테스트합니다. 전에는 몇 미터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700m 남의 말을 안 들어요. 700m요? 네. 와, 딱 700m. 어. 다 합치면 한 700m 막 돌잖아요. 이렇게 예. 코스가 장내에서. 근데 이게 50m. 모르겠어요. 저 운전면허도 야매로 따갖고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뭘 테스트하나 자세히 봤어. 깜빡이 넣기하고 브레이크야. 제 목소리 잘 안 들려? 이 깜빡이 넣고 브레이크가 떨어질 수도 있나? 하여튼.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뭐해? 씨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왜? 너 앞으로 와가지고 씨발 얼굴을 가려. 지금 방금 이따만한 돼지가 앞에 나타나가지고 안 그래도 좁은데. 뭐 한 건지 모르겠는데 뭘 하고 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네. 물론 뭐 운전면허 간소화해가지고 비용이 줄어든다고 좋아할 사람도 있는데, 우리 각하께서는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빨리빨리 얘기해요. 지난 방송 듣는 사람들이 오세훈 문제 때문에 너무 늘어지게 방송한다고 김총수로 자르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럴 때는 또 우리가 디테일로 들어가잖아요. 한 달에 면허를 몇 개나 따지? 몇 명이나 따지?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작년 8월 통계인데, 한 13만 명 땁니다. 한 달에. 한 달에. 예. 근데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서 합격률이 얼마나 높아졌지? 찾아봤더니 합격률이 2배가 됐어요. 2배. 예. 그러면은 차 살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차 살 사람이 존나게 많아지는 거야. 기본적으로 한 달에 10만 명이니까 1년이면 퉁쳐가지고 120만 명이잖아요. 근데 합격률이 2배로 늘어나니까 이 그 차 살 잠재곡이 한꺼번에 2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만약에 그 차 살 잠재 고객을 2배로 늘리려면 수천억 원 마케팅 해야 돼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각하께서 그러면 각별히 현대자동차를 사랑하시오. 그리고 다스를 운영하고 있고. 다스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직접은 하지 않아요. 형과 이제는 부인이 된 처남이었죠. 처남댁. 네, 처남댁. 처남댁이 갖고 있죠. 그리고 청계재단이 일부 가지고 있는. 청계재단이 5%를 갖고 있고. 근데 그렇다면 우리 각하께서 이렇게 한 번에 끝내시는 분이 아니다. 과거에 우리 각하께서 치밀하신 분이니까 이 자동차 이 판촉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가 있나. 아침에 나오기 전에 잠깐 뒤져봤어요. 잠깐 뒤져봤더니 일단 자기가 아는 얘기 좀 길게 해. 요거는 아무 데서 안 건드리기 때문에 살짝 건드려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년 전에 같아요. 네, 2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10년 이상 된 차를 폐차하고 그리고 신형차를 사면 세금 혜택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2년 전에 2009년에 있었어요. 2009년에. 그때는 뭐 제가 새 차를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별 관심 없이 넘어갔는데 뒤져봤어요. 또 자료를. 뒤져봤더니 졸라 골 때려. 만약에 10년 이상 된 중고차를 폐차시키라는 것도 굉장히 골 때리잖아요. 국가 정책이. 중고차를 오래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골 때리는 점이 뭐냐면 만약에 그럼 그 오염이 되니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니면 뭐
그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경차 많이 사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경차는 혜택이 없어. 큰 차 사야 해. 그때 야. 뒤져보니까 큰 차를 사야 하고 2000cc 그러니까 소나타 이상 사야지 혜택이 있어요. 골 때리죠.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큰 차 그러니까 오래된 차는 폐차하고 소나타 이상 차를 사라는 거야. 더 골 때리는 게 있어요. 만약에 폐차를 안 하잖아요. 새 차를 이렇게 사고 세금 혜택을 받았는데 돈을 다 토해야 돼요. 플러스 벌금 내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듣기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나왔어요. 찾아보니까 6개월 이내에 폐차하고 그리고 2000cc 이상을 사야지 풀로 받고 경찰의 혜택이 없고 그 기억은 나요. 그런 그 정책이 있었던 기억은 나는데 그리고 만약에 폐차를 안 하면 예. 그러면 그 돈을 다시 토해낼 뿐만 아니라 10%의 추징금을 내야 돼요. 씨발 이게 말이 돼? 각하가 섬세한 분이에요. 섬세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퇴임 앞두고 경기도 어려워지고 이제 가산도 이제 많이 좀